당시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전교 1등. 학교 시간에 맞춰 조심스레 고백했는데 너 전교 꼴찌 아니야? 싫은데? 꼴찌 아닌데. 나에게 들린 매우 충격적인 말. 난 연애는 대학 가면 할 거야. 공부해서 따라오던지. 오케이, 너 전교 1등 자리 뺏고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 게임 아이디 전부 탈퇴하고 공부 시작했는데 전부 외교 같음.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학원 좀 보내달라 했는데 아들 뭐가 되려고 공부를 그렇게 해? 대학 가서 연애하려고. 그냥 하지마 엑스끼야. 기초를 다지며 공부하느라 고2를 보내고 고2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결과는 올 3등급. 내 머리로는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 너 그 성적으로 나랑 같은 대학 간다 한 거야? 오케이, 각성 시작. 잠 3시간으로 줄이고 밥 먹을 때도 문제집 풀이. 게임하다 알려본 이후 처음 코피도 흘리며 미친 듯 공부함. 결국 수능에서 웬만한 대학을 갈 성적이 나와버렸는데 나 할 말 있는데. 뭐지? 고백 하나? 나 숙명여대 가. 남자가 여대 가는 법 검색하다 결국 난 연대에 진학했고 아직도 모서리. 어릴 때 젓가락질을 크게 잘못 배웠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나를 보더니 와, 밥맛 떨어진다. 그동안 주변에서 아무도 뭐라 안 했어? 평생 이렇게 밥을 먹어왔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차피 밥 먹는 건 똑같은데 뭐가 문제인데? 너 상견례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밥 먹을 수 있어?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음. 하지만 평생 습관인데 이걸 어떻게 고치지? 하루 한 끼 무조건 나랑 먹어. 100% 고쳐줄게. 여자친구가 쓴 방법은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 금지, 전부 젓가락질로만 밥을 먹는 것, 교정 젓가락까지 사용하며 1년 동안 같이 밥 먹다 보니 진짜 이게 되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잔소리 안 해도 잘하네. 그거 알아? 너 이제 평생 밥 먹을 때마다 내 생각난다? 이후 내가 군대에 가며 우리는 헤어지게 됐는데 10년이 지났지만 밥 먹을 때마다 정말로 그녀가 자꾸 생각남. 아무튼 오늘 밥 먹고 있던 도중에 와이프가 나에게 다시 물어봄. 그래서 방금 그년 이름이 입에서 나오신 거라고요? 오늘 친구가 중고차를 샀다며 오더니 600 주고 샀는데 차 어때? 딱 봐도 좋단 말이 나오지 않는 차 상태. 이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음. 야, 이걸 왜 샀냐? 엔진 소리 이상한데 사기당했네.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라도 구매자 입장에선 기분이 매우 나쁨. 이럴 때 기분 업 시켜주는 나만의 화법. 이게 디젤이라고? 가솔린이겠지. 디젤은 시끄럽잖아. 크크, 이거 디젤이야. 조용하지? 600 주고 샀다고? 100만 원 더 줄 테니 내가 산다고 할걸. 딜러 나도 소개 좀 해주면 안 되냐? 라고 말해주면 좋아서 광대가 올라가는 게 보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와, 시트 착자가 뭐냐? 에르메스가 납품했냐? 에어백도 바로 터지게 준비된 게 느껴지네. 별거 아닌 것도 무한 칭찬해주면 결국 광대가 귀에 걸리는 게 보일 정도. 그날 600만 원 쓰고 왔는데도 기분 좋아서 그런지 저녁에 소고기 사준 크크. 이후에도 먼저 야, 너 어디 갈 거야? 태워줄게. 타. 태워달라 안 해도 먼저 태워주려고 함. 이쁘게 말하는 법 진짜 별거 없음.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이 뭔지만 알면 됨. 좋은 말만 해주기에도 삶은 너무 짧으니까. 오늘 친구가 중고차를 샀다며 오더니 600 주고 샀는데 차 어때? 딱 봐도 좋단 말이 나오지 않는 차 상태. 이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음. 야, 이걸 왜 샀냐? 엔진 소리 이상한데 사기당했네.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라도 구매자 입장에선 기분이 매우 나쁨. 이럴 때 기분 업 시켜주는 나만의 화법. 이게 디젤이라고? 가솔린이겠지. 디젤은 시끄럽잖아. 크크, 이거 디젤이야. 조용하지? 600 주고 샀다고? 100만 원 더 줄 테니 내가 산다고 할걸. 딜러 나도 소개 좀 해주면 안 되냐? 라고 말해주면 좋아서 광대가 올라가는 게 보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와, 시트 착자가 뭐냐? 에르메스가 납품했냐? 에어백도 바로 터지게 준비된 게 느껴지네. 별거 아닌 것도 무한 칭찬해주면 결국 광대가 귀에 걸리는 게 보일 정도. 그날 600만 원 쓰고 왔는데도 기분 좋아서 그런지 저녁에 소고기 사준 크크. 이후에도 먼저 야, 너 어디 갈 거야? 태워줄게. 타. 태워달라 안 해도 먼저 태워주려고 함. 이쁘게 말하는 법 진짜 별거 없음.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이 뭔지만 알면 돼. 좋은 말만 해주기에도 삶은 너무 짧으니. 친구가 350만 원 있다면 나한테 오뎅을 팔자 하더니 나만 믿어. 1년 안에 외제차 타게 해줄게. 무슨 자신감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콜. 집 근처 대학교 앞에 자리를 잡고 오뎅 팔기 시작했는데 역시 장사가 안 됨. 돈 없는 대학생들이 소주 사와서 앞에서 죽치고 먹으니 회전도 안 되고 장사 망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친구는 달랐음. 여기 근처에 전부 원룸촌이잖아. 3,000원 이상 시키면 배달해주자. 오뎅 팔아서 뭐 남는다고 배달까지 할까 했는데 돈 없는 대학생들에겐 3,000원에 오뎅과 국물은 가성비 최고의 안주였고 배달 가면서 전단지도 붙이고 다니니 장사가 미친듯이 잘 되기 시작. 배달 많을 땐 드시고 양심껏 돈 넣고 가세요. 적어두고 둘 다 배달감. 레시피도 그냥 물에 오뎅 분말 넣고 파, 다시마, 꽃게 넣으면 끝. 나중엔 오뎅꼬치 끼우는 알바도 구하면서 평일엔 30만 원, 주말에는 50만 원씩 남김. 친구는 지금은 장사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탈모가 왔고 현재는 장사 접고 탈모 전문 샴푸 리뷰 유튜버로 활동.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오늘 첫째한테 동생 얘기를 꺼냈음. 땡땡아 동생 태어나면 안 서운하겠어? 왜 서운한데? 뭐지? 말문이 막혔는데 다시 질문을 함. 지금은 엄마 아빠가 땡땡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잖아. 응, 동생한테 신경 쓰느라 그런 걸 잘 못할 거야. 당연한 건데 왜 서운해? 나도 이제 알아서 해야지 뭐. 아무리 봐도 극티가 맞는 것 같음. 마침 아들 첫 등교하는 날이라 학교에 태워주는데 아빠 학교는 몇 살까지 가? 20살까지. 나 없는 동안 아빠가 엄마 많이 좀 챙겨줘. 응? 너 학교가 아니라 군대 가는 거야? 내가 군대를 어떻게 가? 자꾸 마지막인 사람처럼 말을 함. 동생 얘기 때문에 서운했나? 그래도 애는 애구나 싶어서. 잘 다녀와. 엄마 아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 동생 잘 키워주고 나 20살 될 때 보자. 하고 문 닫더니 가버림. 20살까지 학교에서 사는 건 줄 알았구나. 근데 왜 이렇게 쿨하게 가는 건데? 너무 현실적이라 오히려 내가 가끔씩 서운하다.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이상한 신고가 하나 접수됨. 산에서 공룡뼈가 발견됐다는데 출동 바랍니다. 공룡뼈? 사람뼈랑 헷갈린 건가? 장난 신고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살인사건일 수도 있어 매우 긴장하며 출동함. 신고자를 만났는데 굉장히 놀란 상태로. 사람뼈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공룡을 좀 아는데 티라노사우루스나 프레라노돈 같아요.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손상 입힐까봐 자리에 그대로 뒀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함께 해당 위치로 이동해서 확인했는데 보자마자 깜짝 놀라. 진짜 뼈가 있음. 근데 아무리 봐도 공룡뼈치고는 크기가 작음. 최근에 사망한 공룡일 수는 없고 공룡의 뼈라면 화석이라 돌처럼 딱딱할 텐데 이건 아무리 만져봐도 화석은 아님. 최근에 사망한 동물의 뼈. 흥분한 신고자분 진정시키고 조용히 말했음.
다음부턴 공룡뼈 발견하시면 119 말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이거 공룡뼈 아닙니까? 여기 살코기 살짝 붙은 거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얘 족발뼈로 확인됐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이상한 신고가 하나 접수됨. 산에서 공룡뼈가 발견됐다는데 출동 바랍니다. 공룡뼈? 사람뼈랑 헷갈린 건가? 장난 신고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살인 사건일 수도 있어 매우 긴장하며 출동함. 신고자를 만났는데 굉장히 놀란 상태로. 사람뼈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공룡을 좀 아는데 티라노사우루스나 프레라노돈 같아요.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손상 입힐까봐 자리에 그대로 뒀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함께 해당 위치로 이동해서 확인했는데 보자마자 깜짝 놀람. 진짜 뼈가 있음. 근데 아무리 봐도 공룡뼈 치고는 크기가 작음. 최근에 사망한 공룡일 수는 없고 공룡의 뼈라면 화석이라 돌처럼 딱딱할 텐데 이건 아무리 만져봐도 화석은 아님. 최근에 사망한 동물의 뼈. 흥분한 신고자분 진정시키고 조용히 말했음. 다음부턴 공룡뼈 발견하시면 119 말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이거 공룡뼈 아닙니까? 여기 살코기 살짝 붙은 거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얘 족발뼈로 확인됐습니다. 편의점 컨설팅하러 갔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깜짝 놀람. 상권은 정말 좋은데 장사가 안 된다는 거임. 그럼 편의점에 문제 있다 했더니 사장님이 저희 편의점에 문제가 있다고요? 날 의심하시길래 방법 몇 개 알려드릴 테니 적용해보라 했음. 맞은편에 대학교가 있던데 냉장고에 제로 음료 전용 칸 만들고 종류별로 채우세요. 다이어트에 예민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로만 마시거든요. 바로 위층에 헬스장 있던데 유제 신선 4칸 이상 비우시고 닭가슴살 프로틴 종류별로 꽉꽉 채워보세요. 헬스장 고객들 방문율 크게 오를 겁니다. 근처에 저가 커피점이 안 보이던데 얼음컵 커피 구매하면 직접 타줘보세요. 싸고 편하니 엄청 사 먹을 거예요. 계산대 앞에 일회용 전자담배 잘 보이게 둬보세요. 관심 없다가도 많이 사갑니다. 알바들도 근무 환경이 편해야 오래 일해요. 플라스틱 의자 버리고 등받이 의자 넣어두세요. 특별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 상권에 맞추시면 됩니다. 손님들은 불편함이 없는 편의점을 가게 되거든요. 몇 달 후 다시 가봤는데 매출 엄청 올랐다고 고맙다고 하심. 편의점 알바 10년 한 보람이 있네. 아침에 아들 등원시키고 왔는데 출장 간 와이프에게 갑자기 전화가 옴. 어린이집에서 어항 꾸미기 수업한다는데 알아서 챙겨줘. 그럼 물고기가 필요한가? 마침 갯바위 나와 있던 상황이라 오케이 함. 근데 같이 낚시하던 친구가 크기는 얼마만한 거 가져가야 되냐? 최대한 큰 게 좋지. 어찌저찌 47cm 감성돔 잡은 뒤 기포기 켜둔 채 어린이집에 가져다 줌. 근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옴. 아버님, 가방 열고 알았는데 이거 뭔가요? 그거 감성돔 사자입니다. 수업에는 작은 물고기가 필요한 건데요. 어항 꾸미기 아닙니까? 아니, 어항이 작아요. 이건 안 됩니다. 아 그럼 내일 다시 잡아오겠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작은 금붕어 사시면 돼요. 이 고기는 어떡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건 매운탕 끓여 드세요. 네? 그 와중에 우리 아들이 왜 못 키우냐고 물어봤다는데 낚시꾼 유전자가 있는 듯. 문제는 와이프가 집에 왔을 때 그걸 대체 왜 들고 가? 미쳤어? 크게 말하면 혼날 것 같아 조용히 대답함. 3cm만 더 컸으면 오자였는데 너무 아깝다. 한 여자에게 빠져 5년을 좋다고 졸졸 따라다녔지만 난 진짜 너한테 마음 없어. 대신 친하게 지내자. 라는 말에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게 됐지만 나에게 연애 상담을 할 때마다 나는 고문을 받는 기분이 듦. 그러다 문제가 터짐. 알고 보니 얘가 바람피고 있었던 거 있지? 왜 자꾸 저런 애들을 만나는 거지? 야 그런 애들보다 차라리 7년 동안 해바라기 같은 내가 낫잖아. 또 그 얘기야? 우리 친구로 지내기로 했잖아. 그럼 딱 한 달만 만나봐. 그때도 마음 안 생기면 마음 딱 접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나 만날 때마다 거짓말이라도 괜찮으니 사랑한다 해. 뭐래? 난 너 안 사랑한다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짜가 되거든. 얘도 이 상황이 재밌는지. 그래 딱 한 달만. 대신 한 달 뒤엔 진짜 마음 접어라. 7년 만에 찾아온 기회의 첫날.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다 둘 다 필름이 끊겼는데 하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연애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결혼함.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너넨 결혼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오늘 가게에 여자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혼자 식사 되나요? 아쉽지만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함. 죄송하지만 1인 손님은 받지 않고 삼겹살 5인분 주세요. 아, 네. 근데 여자 혼자 드시기엔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물어봄. 저희 1인분 그램수가 많은데 3인분만 드릴까요? 근데 물끄러미 내 눈을 쳐다보시고는 아 맞다. 된장찌개랑 공깃밥도요. 하심. 앞에서 고기 구워드리는데 엄청난 속도로 잘 드시길래 입맛에 좀 맞으세요? 목살도 맛있나요? 네 많이들 드세요. 목살 2인분 추가요. 엄청 작은 체구이신데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장이라도 비우시는지 자꾸만 화장실을 가시길래 체하실까 콜라 하나 서비스라며 드렸는데 살찔 것 같은데 혹시 제로콜라 주실 수 있나요? 손님 그건 제로콜라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닌. 그렇겠죠? 물냉면도 주세요. 오이 좀 빼주시고요. 말 걸 때마다 자꾸만 추가 주문함. 혼자서 12만원치 드시고 우리 가게 혼밥 손님 1등 찍으심. 다음에 꼭 또 와주세요 손님. 와이프가 의부증 증상이 매우 심한 상태인데 연락 왜 안 되냐고. 톡 당장 보라고. 일하느라 못 본 건데 찍혀있는 부재중 10통. 바람핀 적 한 번 없는데 집에 오면 옷 냄새 검사. 통화 기록 확인. 의심이 풀리지 않으면 차에 여자 머리카락 검사까지. 본인도 심한 걸 아는지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는 없음. 약속 잡긴 절대 불가. 어쩔 수 없는 외출 시엔 20분마다 전화 인증사진 보내줘야 일이 안 커짐. 진짜 내 와이프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매번 연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 그러다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씨 날 이렇게 좋아해준다고? 관심 받을 때마다 행복해짐. 집착할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만 절대 티내진 않음. 의부증이 다 그런진 모르겠는데 와이프 외출시 나도. 어딘데? 연락 왜 안 되는데? 집착해주면 응? 지금 가. 빨리 갈게. 와이프 되게 좋아함. 의부증도 이혼 사유라 물론 힘들 때도 있긴 한데 집신도 제 짝이 있는지 벌써 셋째 임신 중. 1일차 이제 첫날인데 괴롭다. 주머니 뒤적거리며 폰을 찾는 금단 현상이 생김. 3일차 폰 알람 없이 일어나다 보니 결국 지각. 급하게 싸구려 알람 시계를 하나 구매함. 일주일차 이동시 심심함이 극도에 달함. 특히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 정말 지옥 같음. 대체제로 책 몇 권 구매해서 읽기 시작함. 2주차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연락 불가. 난 조금 적응했다지만 주변에서는 매우 크게 불편해함. 급한 일은 메일 보내달라 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 인간관계 다 끊길 것 같음. 한 달차 폰으로 간단하게 했던 은행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음. 송금 하나 때문에 은행까지 직접 방문함. 2달차 급한 연락은 공중전화기 썼는데 이게 찾는 게 너무나도 어려움.
그래도 이때쯤 거의 적응해버림. 3달차. 폰 없는 삶이 당연해짐. 하늘 색깔, 주변 풍경, 사람들 표정까지 다 눈에 들어옴. 근데 딱히 좋은 건 아님. 폰 없이 살 수는 있었지만 주변 사회는 날 받아주질 않음. 딱히 큰 장점은 없으니 안 끊어도 될 것 같아. 회사 점심시간에 직원들이랑 중국집을 시켰는데 뭐야 이거. 삼선볶음밥 시켰는데 해물은 안 보이고 아무리 봐도 일반 볶음밥임. 단골이라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전화 걸었는데 먹었으면서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우와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 돌아옴. 아니요 사장님 다른 직원들도 함께 봤습니다. 사장님 아니고 주방장이고요. 볶음밥은 밥 볶는 동시에 해산물 넣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빠집니까? 그럼 사장님 연락처 주시겠나요? 이 문제에 사장이 왜 껴요? 환불을 바란 것도 아닌데 대화가 일절 통하질 않음. 아 뭐 앞으로 안 시켜 먹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인원이 20명이라 매주 이 중국집에만 쓰는 돈이 23만 원. 달마다 대략 92만 원 매출 꾸준히 올려줬는데 중국집이 여기 하나뿐인가. 퇴근하고 찾아가서 달아둔 장부 결제하는데 사장님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과하시는데도 더 이상 주문할 일 없어요 하고 나옴. 중국집은 주방장이 갑인 경우가 대부분. 사장님만 피해보시게 된 거지. 1일차 이혼 과정이 모두 끝나니 미친 듯 해방감이 듬. 와이프에서 전화이프로 부르기 시작. 일주일차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막상 연락할 친구가 없음. 결혼하고 친구들한테 내가 먼저 연락한 적이 있나? 인간관계 소홀하게 한 게 후회가 됨. 한 달차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닥에서 냉기가 느껴짐. 아무런 소리도 소음조차도 존재하질 않음.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함. 3달차 취미 동호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활동이 끝나면 대부분 회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난 어디로 가야 하지? 6달차 우연히 샀던 로또가 3등에 당첨됨. 너무 신나서 소리 질렀는데 생각해보니 자랑할 곳이 없음. 비싸고 맛있는 거 먹고 싶었지만 그냥 배달시켜 자축함. 10달차 아픈데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 약 먹고 죽은 배달로 시켜 먹음. 1년차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이혼 꼬리표가 존재함. 시작부터 쉽지 않음. 솔직히 재혼할 자신은 없음.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진 않음. 외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화이프가 그립단 건 절대 아님. 그때 행복했다면 이혼도 안 했을 테니. 공부만 하던 19살에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나 임신했는데 어떡해? 잠시 나쁜 생각을 했지만 곧바로 정신 차림. 문제는 서로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어떻게든 내가 책임질게. 공부는 포기. 공장에 취업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기저귀와 분유가 너무 비쌈. 어쩔 수 없이 청기저귀를 손빨래하고 밥에 간장 비벼 먹는데도 계속 적자가 남. 그래도 버티다 보니 애가 6살이 됐는데 아내가 갑자기 난 이렇게 못 살아. 미안해. 라며 딸아이와 나를 두고 사라져버림. 둘이 키워도 힘든 아이를 혼자 키우니 너무나도 힘들어짐. 근데 어느 날 딸아이가 아빠 내가 밥 했어 먹어. 성숙해 보이지만 당시 애 나이가 고작 8살. 미친 듯 울면서 다 쉰밥과 아무 맛도 안 나는 된장찌개를 입에 꾸역꾸역 넣음. 그래 해보자. 너 하나는 잘 키워볼게. 도끼를 품은 지 어느덧 16년이 흘렀는데 최근 시험에 합격해 병원에 취직하더니 내 첫 월급 내 슈퍼맨 사랑해.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오늘따라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이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부모님 집에서 백수로 살다 보니 몸무게가 100kg을 넘었는데 20kg 빼는데 성공하면 500만 원 줄게. 돈이 필요했던 나에게 아버지가 해주신 흥미로운 제안. PT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 이런 째를 발견. 어려운 다이어트는 싫었는데 딱 내가 찾던 거임. 하루 10km 집 근처를 냅다 뛰기 시작함. 식단은 할 줄 몰라서 엄마한테 밥만 달라고 했음. 한 달 후 8kg 정도 빠지니 갑자기 귀찮아짐. 이때 그만하려고 하니 잘하고 있구만. 100만 원 줄 테니 용돈 써라. 예? 사랑해요 아버지. 현질했더니 게임 캐릭터가 강해지며 나도 강해지는 느낌이라 비가 오는 날에도 뛴. 태풍이 와도 뛴. 뛰지 않으면 오늘 게임은 금지라는 내 규칙까지 만드니 뛰는 게 딱히 어렵진 않았음. 평소 입던 바지가 안 맞아서 재봤더니 몸무게 총 25kg 빠짐. 무지성으로 뛰다 보니 3달 된지도 몰랐네. 살 빼고 나니까 취업 생각도 다시 들기 시작. 아빠 회사 취업해서 폰게임 하는 중. 다이어트 뭐 별거 있나 싶음. 적게 먹고 많이 뛰면 되지. 부모님 집에서 백수로 살다 보니 몸무게가 100kg을 넘었는데 20kg 빼는데 성공하면 500만 원 줄게. 돈이 필요했던 나에게 아버지가 해주신 흥미로운 제안. PT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 이런 째를 발견. 어려운 다이어트는 싫었는데 딱 내가 찾던 거임. 하루 10km 집 근처를 냅다 뛰기 시작함. 식단은 할 줄 몰라서 엄마한테 밥만 달라고 했음. 한 달 후 8kg 정도 빠지니 갑자기 귀찮아짐. 이때 그만하려고 하니 잘하고 있구만. 100만 원 줄 테니 용돈 써라. 예? 사랑해요 아버지. 현질했더니 게임 캐릭터가 강해지며 나도 강해지는 느낌이라 비가 오는 날에도 뛴. 태풍이 와도 뛴. 뛰지 않으면 오늘 게임은 금지라는 내 규칙까지 만드니 뛰는 게 딱히 어렵진 않았음. 평소 입던 바지가 안 맞아서 재봤더니 몸무게 총 25kg 빠짐. 무지성으로 뛰다 보니 3달 된지도 몰랐네. 살 빼고 나니까 취업 생각도 다시 들기 시작. 아빠 회사 취업해서 폰게임 하는 중. 다이어트 뭐 별거 있나 싶음. 적게 먹고 많이 뛰면 되지. 중고 맥북 구매하려고 당근 검색하다 채팅 걸었는데 판매자 매너 온도가 무려 70도인 거임. 약속 장소인 해운대에 5분 미리 도착해 있는데 당근이세요. 내 앞에 있던 페라리에서 차 문이 열리더니 더우시죠? 차에 타서 거래하실까요? 모르는 사람 차에 타면 안 되는데 페라리라 나도 모르게 차에 타버림. 에어컨 풀로 틀어주고 집에서 타왔다며 한 잔 주시는데 처음 느껴보는 당근 70도 거래 방식에 깜짝 놀람. 맥 써봤어요? 아니요 처음 써봐요. 아, 그럼 잘 모르시겠네. 설명 좀 해드릴게요. 진지한 표정으로 20분 넘게 맥의 장단점, 중고구매 체크 사항들을 알려주시다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자 하나 발견했다며 혼자 10만 원 내고 때려버림. 보통 판매자가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안 사도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안 사긴요. 믿고 구매한 뒤 집에 도착함. 근데 아, 집에 맥 액세서리도 있었네요. 드릴까요? 다시 약속 장소로 오라고 하시더니 주시곤 떠나가버림. 중고 거래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70도인 이유는 왠지 알 것. 중고 맥북 구매하려고 당근 검색하다 채팅 걸었는데 판매자 매너 온도가 무려 70도인 거임. 약속 장소인 해운대에 5분 미리 도착해 있는데 당근이세요. 내 앞에 있던 페라리에서 차 문이 열리더니 더우시죠? 차에 타서 거래하실까요? 모르는 사람 차에 타면 안 되는데 페라리라 나도 모르게 차에 타버림. 에어컨 풀로 틀어주고 집에서 타왔다며 한 잔 주시는데 처음 느껴보는 당근 70도 거래 방식에 깜짝 놀람. 맥 써봤어요? 아니요 처음 써봐요. 아, 그럼 잘 모르시겠네. 설명 좀 해드릴게요. 진지한 표정으로 20분 넘게 맥의 장단점, 중고구매 체크 사항들을 알려주시다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자 하나 발견했다며 혼자 10만 원 내고 때려버림. 보통 판매자가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안 사도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안 사긴요. 믿고 구매한 뒤 집에 도착함. 근데 아, 집에 맥 액세서리도 있었네요. 드릴까요?
어딜까요? 다시 약속 장소로 오라고 하시더니 주시곤 떠나가 버림. 중고거래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70도인 이유는 왠지 알 것 같아. 특수 청소하는데 우리가 새벽에 청소하는 이유. 소문나면 안 돼요. 최대한 조용히 지워주세요. 사람이 사망한 집을 청소해야 해서 해가 뜨기 전에 청소를 끝내야 함. 대부분 고독사 현장이라 오래 방치되다 보니 악취가 매우 심함. 이땐 코 밑에 치약을 발라주고 입엔 박하사탕을 물면 좀 나음. 근데 이래도 얼마나 심한지 악취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옴. 이 단계를 견뎌내면 다음으로 수많은 해충들이 나타나는데 알바들은 여기서 멘탈 나가서 못하겠다고 많이 그만둠. 약품이랑 장비로 청소하다 보면 집 내부가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고인이 마지막까지 살려고 발버둥친 흔적들이 좁은 방을 꽉 채우고 있음. 이때 심적으로 많이 힘듦. 어떤 사연인진 모르겠으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우리는 고인의 그 흔적을 지우개처럼 지워야 함. 작업이 끝날 땐 아무 일도 없었던 집처럼 변하는데 나오면서 좋은 것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조심스레 현관문 닫음. 그 사람의 생전 아팠던 흔적을 내가 완전히 지워버리면 저 세상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 생각함.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는 중. 교대역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대포 통장 사용하셨나요? 네? 고객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거든요.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끊으려고 하는데 7월 28일 2시 12분에 외출하신 상태셨죠?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에 순식간에 속아버려서 그날 외출하긴 했는데요. 대포 통장은 진짜 사용한 적 없습니다. 놀라서 큰 목소리로 설명하는데 계산 중이던 아저씨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전화 줘봐요. 나에게 손짓을 함. 네, 변호사인데요. 서면으로 보내주시죠. 안 된다고요? 왜요? 아, 됐고요. 끊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림. 요즘 알고도 보이스피싱 당하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곤 계산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짐. 진짜 변호사인가? 의아해하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저분 변호사 맞아요. 여긴 길고양이보다 변호사가 더 은해. 신기하고 궁금해서 교대역 근처 변호사 검색해보니까 중앙법원 근처라 법조인들 넘쳐나는 동네였음. 크크. 아저씨 덕분에 내 전 재산 4만 원 지켰. 여자친구랑 일본 시골을 여행하다 이상한 가게 하나를 발견함. 제가 만든 팔찌 50엔에 팔아요.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로 팔찌들이 조용히 놓여 있음. 딱 봐도 어린 여자아이가 만든 느낌.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귀여웠는지 요즘 진짜 우울했는데 그냥 못 가겠다. 잠깐만. 잘 차겠다는 편지와 착용샷을 인화해서 10배인 500엔을 넣어둠. 예쁜 팔찌 팔아줘서 고마워요. 다음날 골목을 다시 지나가다 무심코 들렀는데 팔찌 사간 예쁜 언니에게. 편지가 하나 놓여 있음. 언니가 준 돈으로 재료 사서 팔찌 더 만들었어. 미치겠다 진짜. 크크. 사탕 가져가도 돼. 사줘서 고마워. 다시 보니 오늘은 팔찌 개수가 5개로 늘어나 있음. 그동안 잘 안 팔려서 재료를 못 샀나 봄. 너 장사 진짜 잘하는구나. 귀여워서 어쩔 수 없지. 아직 하나도 안 팔렸길래 우리가 5개 전부 구매함. 대박나세요 사장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했는데 며칠 뒤 사장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네요. 문제는 막 20살 됐을 때라 정장이 없음. 입사 동기들에게 도움 요청했더니 나도 정장 없어. 난 장례식장도 처음이야. 결국 5이 머리를 맞대다가 우리 아버지 정장 빌려올까? 근데 한 벌뿐이야. 일단 빌려와봐. 조문 가는 길에 유튜브로 예절 찾아보며 장례식장 도착. 한 명이 조문 끝내고 오면 정장 바꿔 입고 한 명씩 다시 조문 감. 근데 사장님이 이상한 눈빛으로 자꾸만 쳐다보심. 여보라, 네. 너네 싸웠냐? 왜 자꾸 한 놈씩 나타나? 아 글쎄요. 하하. 숨긴다고 숨겼는데 결국 사장님에게 들킴. 전부 다시 오라고 해. 밥 당장 먹고 가라고 하고. 그렇게 시간 지나 사장님이 따로 부르시더니 내일까지 각자 정장 한 벌씩 맞춰와.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심. 사장님 돈이 너무 많은데요. 아빠가 준다 생각해. 앞으로도 그렇게만 살아라. 그땐 몰랐는데 사장님이 눈물 닦던 모습이 나이 먹으니 이해가 됨. 얼마나 기특하셨을. 자취방에서 친구랑 배달시켜 먹으려는데 결제 실패. 확인해보니 잔고 1200원. 현타 와서 폰 보고 있는데 친구가 일어나서 냉장고 열더니 야, 냉장고에 뭐가 있긴 있네. 기다려봐. 10분 만에 불닭덮밥을 뚝딱 만들어. 먹을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가. 별 기대 안 했는데 먹자마자 깜짝 놀람. 이거 밖에서 사 먹는 맛인데?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형이 레시피 알려줄 테니까 기억해둬. 평생 써먹는다. 닭가슴살 찢어주고 여기다가 불닭소스 2숯, 고춧가루 1숯, 설탕 1숯, 물엿 1숯, 간장 1숯 버무려주고 오븐 데워줘. 그동안 햇반 돌려주면 얼추 맞거든. 근데 너 왜 햇반이 냉장고에 있냐? 햇반 냉장 보관이잖아. 하, 그냥 말 걸지 마라. 암튼 팬에 버무린 닭가슴살을 약불로 볶아주고 다 되면 밥 위에 올린 뒤 스크램블, 김가루, 마요네즈 뿌리면 끝. 맛있지? 인정. 고맙다 친구야. 혹시 나랑 같이 살 생각 없냐? 싫어. 친구가 주식한다더니 갑자기 연락두절. SNS도 비활성화.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니까 나도 들은 건데 걔 빚 3천만 원 생겼대. 아 주식했다가 빚 생겼구나. 그렇게 1년이 흐르고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이 옴. 야, 잘 지내냐? 술 한잔 하자. 친구를 만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봄. 땡땡아, 내가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알지? 빚이 있어도 밥은 잘 챙겨 먹었는데 투잡 뛰어도 부족해서 결국 식비에도 손댔거든. 근데 맛없는 건 먹기 싫더라고. 뭐 먹었는데? 간장국수 진짜 꼭 해먹어봐라. 간장국수 때문에 살았다. 그렇게 친구에게 받은 레시피. 먼저 간장 3숟갈, 다진 마늘 1숟갈, 참기름 2숟갈, 설탕 1숟갈. 이건 뭐지? 너가 오늘 고생 좀 했다면 계란 노른자, 더 고생했다면 통깨랑 김가루도 뿌려. 아 친구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소면 삶아주고 만든 양념장 넣어서 비벼 먹으니 와 간단한데도 너무 맛있음. 궁금해서 식비 계산해보니 한 끼에 약 1,000원 정도로 끝. 친구야 다신 주식. 결혼 전엔 새벽 2시에 삼겹살 구워도. 오빠 멋있어. 소리 들었는데 결혼 후엔 새벽에 또 몰래 밥 먹지 마. 살쪄. 아내의 야식 금지령에 야식 참고 살다가 이날따라 너무 배가 고파 몰래 주방으로 잠입. 들키면 안 되니 빠르고 간단한데 맛은 완벽한 김치볶음밥을 해야 함. 먼저 삼겹살을 굽는데 소리 때문에 1차 위기가 옴. 다행히 깨진 않은 듯. 굽다가 기름이 충분히 나오면 그 위에 자른 김치를 넣어주기. 그리고 김치 국물을 한 컵 부어주고 설탕 1스푼. 자글자글해지면 햇반 넣고 볶기. 삼겹살 기름과 김치 국물로 맛을 낸 근본 김치볶음밥인데 먹어보면 감칠맛이 입에서 폭발해버림. 마무리로 계란 후라이 올려주면. 뭐해? 아니 미안. 배가 너무 고파서. 나도 한 입만. 연애 당시 아내에게 해줬다가 내내 칭찬 들었던 김복이라 그런지 눈이 풀려있음. 크크. 오빠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안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줄 거야. 야식 허락
허락해줄 때만 해줄게. 근데 이건 김치가 맛있어야 하는데 요즘 장모님 김치가 맛이 없어. 동네 과일 가게 하는데 장사가 미친 듯 잘 되는 이유. 마케팅으로 인근 초등학생들을 노린 것. 애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수박, 딸기, 사과 등등 제철에 맞는 과일을 한 입거리로 커팅 후 하나씩 나눠주면 우와 맛있다. 맛있다고 생각한 과일 이름을 나에게 물어보곤 집에 가서 엄마 나 과일 먹고 싶어. 부모님 입장에선 과일 먹고 싶단 얘기를 처음 들으니 저희 애가 먼저 과일 먹고 싶다 한 게 처음이라서요. 좋은 걸로 주세요. 바로 과일 사러 달려오심.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과자보단 과일이 나으니까 그렇게 오신 손님들에겐 기분 좋게 응대. 서비스도 챙겨드리면 대부분 단골 확정. 장사 안 될 때 가게 앞에 나가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인사하면 이왕 지나가는 거 들려서 과일 사가시는 손님도 진짜 많음. 더운 날씨에 애기들 학원차 기다리고 있을 때 귤 빨리 까기 대결 열고 에어컨 씌워주면 엄청 좋아함. 이긴 친구들에겐 상품으로 귤 몇 개 쥐어주고 보내면 자연스레 부모님이 먹고 또 방문해주심. 잘하는 만큼 매출 올라가니 장사 너무 재밌.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알아내는 방법. 바로 샤워 후 벗어둔 옷 냄새를 맡아보기. 그게 바로 나에게서 나는 냄새임. 이걸 잡는 방법. 10,000원짜리 클렌징 오일 하나 준비. 귀뒤, 뒷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오일이 하얗게 유화될 때까지 문지르고 씻어내면 냄새 90%는 다 잡힘. 입냄새는 양치만 한다고 해결이 안 됨. 혀 안쪽까지 닦아주고 혀 클리너도 필수. 저는 위가 안 좋아서 입냄새가 나는데 어떡하죠? 먹는 구취제가 따로 있음. 먹으면 뱃속에서 좋은 냄새가 올라옴. 저는 냄새는 안 나는데 땀이 너무 나요. 데오드란트를 바르거나 옷에 쿨링 스프레이 뿌려주면 됨. 곁땀 심한 사람은 옷에 소형 생리대 붙이기. 이렇게 해도 냄새가 난다. 100% 확률로 옷에서 나는 냄새. 섬유유연제를 과하게 썼거나 건조가 안 된 건데 이럴 땐 실내 건조용 섬유유연제를 적은량만 써주면 해결. 냄새 가린다고 향수 쓰는 건 절대 금지. 몸 냄새랑 섞여서 더 역한 냄새로 바뀜. 한번 제대로 씻는 게 100배 낫.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전 먼저 동거를 해보기로 함. 조건은 월세나 관리비는 서로 반반. 집안일은 서로 번갈아가며. 처음엔 결혼한 느낌이라 설렜지만 이게 일주일도 안 감. 30년을 서로 다르게 살았으니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 여친이 설거지를 할 차례. 설거지 언제 할 거야? 벌레 생길 것 같은데. 어차피 저녁 먹고 또 설거지 할 거잖아. 몰아서 할게. 자고 있는데 날 깨우더니 야, 너 코골이 소리 좀 어떻게 하면 안 돼? 일부러 했어. 내가 잠버릇인데 어떡하냐 그럼. 물건 좀 제자리에 두라니까? 너 옷 정리가 우선일 것 같은데? 자꾸 싸움 일어남. 전엔 각자 집이라도 갔지. 동거하니 싸워도 같이 있어야 되고. 제일 큰 문제는 집이라 너무 편하게 있다 보니 연인보단 가족 같은 느낌이 듦. 결국 우리 결혼은 아닌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응, 나도 같은 생각. 좋은 남자 만나. 응, 너도 좋은 여자 만나. 2년 연애를 끝내버림. 결혼 전에 동거해보라더니 맞는 말 같기도 하다. 인간이 쾌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오전 7시 모닝 담배 하나 피워야 하는데 아침부터 고비임. 사소한 쾌락도 전부 끊어야 하기에 괜히 청소나 하며 버팀. 오전 8시 턴 없는 지하철 출근길은 지옥 그 자체. 너무 심심하고 불안함. 지하철에 붙어있는 글자란 글자는 다 읽은 듯. 오후 12시 쾌락을 주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닭가슴살을 택함. 폰 보면서 밥 먹는 습관 때문에 너무 힘들었음.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잠깐 생각함. 오후 2시 커피를 안 마셨더니 잠이 미친 듯 쏟아짐. 옛날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의문이 생김. 오후 6시 퇴근길에 배달 음식에 소주가 너무 생각나서 못 버틸 뻔함. 오후 7시 좋아하는 노래도 안 듣고 헬스하려니 힘이 안 남. 복수를 위해 도끼를 품은 사람이 아니라면 솔직히 이건 불가능하다 봄. 오후 10시 인간은 쾌락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음. 그냥 때려치우기로 함. 다음날 폰, 담배, 술, 인스턴트 등등 기존보다 2배 이상 재밌고 행복해짐. 인생 재미없을 때 하루쯤 끊어볼 만한 1일차. 매일 대용량으로 2잔 이상 마시다가 안 마시려니 미친듯이 졸림. 습관적 커피 대신 음료수로 대체해서 마심. 2일차. 카페인 끊으면 두통 생긴다더니 머리가 아픔. 하품 계속 나와서 커피 생각이 미친듯이 남. 나 진짜 카페인 중독이었구나. 두통약 먹었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음. 3일차. 졸음이 미친듯이 쏟아지고 머리가 계속 아픔. 아, 한 잔 마실까 그냥. 이때 포기할 뻔했는데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다는 말에 어떻게든 버팀. 일주일차. 카페인 끄는 효과가 이때부터 나기 시작. 어느 순간 사라진 두통. 평소보다 덜 잤는데 개운하게 일어남. 커피 마실 때보다 덜 피곤하고 집중도 잘됨. 수면 점수도 크게 상승했음. 한 달차. 몸이 완전 정상이 된 기분. 오랜만에 한 잔 마셨더니 새벽까지 잠을 못 잤음. 작은 사이즈 마신 건데도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대고 불안함. 몸에 카페인이 거의 빠졌단 증거인가. 마실 때는 몰랐는데 끊으니까 역체감이 엄청나게 남. 개인적으로 금연보다 더 좋았. 연애 2년 동안 맛집 다니며 40kg가 쪘더니 여자친구가 오빠, 솔직하게 말할게. 난 뚱뚱한 사람 싫어. 라는 말을 끝으로 2년 연애가 끝나버림. 너무 큰 충격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배달 음식에 야식으로 라면 3개는 먹다가 식단만 먹으려니 미칠 것 같음. 근데 머릿속에 뚱뚱한 사람 싫어. 라는 말이 자꾸 생각나서 이 악물고 울면서 버팀.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장, 산책로, 아파트 주변을 1시간씩 뛰었고 너무 힘들 땐 걷더라도 1시간은 채우고 귀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앨범에 저장된 우리 사진들을 보며 이를 꽉 뭉. 3개월 후 15kg가 빠졌는데 이러는 게 의미가 있나. 정체기가 올 때쯤 여자친구에게 몸 좋은 남친이 생겼단 소식이 들림. 각성 시작. 뛰는 시간 2시간으로 늘리고 헬스장 등록. 모르는 운동은 주변 헬창 형님들한테 물어보니 적극적으로 알려주심. 8개월이 흐르고 40kg를 감량 성공함. 최근에 길 가다가 마주쳤는데 날 못 알아봄. 근데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음. 다이어트 하다 보니 내가 더 소중하단 걸 느껴버린 상태라. 1일차. 이제 1km 뛰었는데 그냥 집에 갈까. 꾸역꾸역 억지로 5km 완주. 한 달차. 생각보다 할만해짐. 몸이 적응한 게 아니라 고통에 무뎌진 느낌. 이때부터 살이 빠지는 속도가 붙기 시작. 100일차.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도 6kg 빠짐. 달리기 하면 술 끊게 된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였음. 생각조차 나질 않음. 200일차. 원래는 자주 쉬면서 뛰었는데 이때부턴 페이스 유지하며 5km를 다 뛰어버림. 몸무게를 재보진 않았지만 배가 사라지고 허벅지가 두꺼워짐. 300일차. 5km는 운동한 기분이 안 나서 10km 뛰기 시작. 나도 이런 내가 낯설기까지 함. 정상적인 게 없던 지방간,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 모든 수치가 정상화. 1년차.
누굴 만나더라도 살 빠졌냔 소리 먼저 들음. 궁금해서 몸무게 재보니 23kg 빠짐. 피곤함. 모르겠음 오히려 체력 좋아지니 덜 피곤함. 단점은 딱히 모르겠음. 과장해서 말하면 다시 태어난 기분. 차 타고 출발하려는데 덜덜 떨리는 손. 사고 날까봐 지하철 타고 출발. 농협 본점에 도착했는데 월요일은 당첨자가 많이 와서 대기가 길어요? 자세히 보니 안절부절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이 보임. 아, 저 사람도 1등 당첨자구나. 크크. 보안요원을 따라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 신분증이랑 당첨 용지 저에게 주시겠어요? 이분 믿어도 되나? 용지 뒷면에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 거란 증거를 남김. 좀 있으니 통장에 세금 33%, 8억 4천을 뗀 18억을 입금해줌. 이때 세금이 너무 커서 너무 아깝단 생각을 함. 근데 직원분들이 생각보다 무표정. 매주 매일 1등 당첨자를 보니까 하긴 나 같아도 감흥 없을 듯. 당첨 후 어떻게 삶이 변했냐? 평소랑 다른데 같음. 주변에 당첨 사실 들킬까 좋아하던 술도 끊었는데 못 숨김. 씀씀이 커지니 주변에서 눈치챈 듯. 돈도 써본 놈이 쓴다고 나름 이것저것 다 샀는데 1억도 못 쓴 상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라짐. 나에게 1등은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했음. 다음 1등은 너희. 차 타고 출발하려는데 덜덜 떨리는 손. 사고 날까봐 지하철 타고 출발. 농협 본점에 도착했는데 월요일은 당첨자가 많이 와서 대기가 길어요? 자세히 보니 안절부절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이 보임. 아, 저 사람도 1등 당첨자구나. 크크. 보안요원을 따라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 신분증이랑 당첨 용지 저에게 주시겠어요? 이분 믿어도 되나? 용지 뒷면에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 거란 증거를 남김. 좀 있으니 통장에 세금 33%, 8억 4천을 뗀 18억을 입금해줌. 이때 세금이 너무 커서 너무 아깝단 생각을 함. 근데 직원분들이 생각보다 무표정. 매주 매일 1등 당첨자를 보니까 하긴 나 같아도 감흥 없을 듯. 당첨 후 어떻게 삶이 변했냐? 평소랑 다른데 같음. 주변에 당첨 사실 들킬까 좋아하던 술도 끊었는데 못 숨김. 씀씀이 커지니 주변에서 눈치챈 듯. 돈도 써본 놈이 쓴다고 나름 이것저것 다 샀는데 1억도 못 쓴 상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라짐. 나에게 1등은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했음. 다음 1등은 너희. 야, 나 전 여친한테 연락 왔다. 얼마 전에 차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한 말. 먼저 차 놓고 왜 연락했대? 푸딩 만드는 방법 좀 알려달래. 무슨 푸딩? 아, 걔랑 사귈 때 푸딩 해줬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산 거 아니지? 라고 하길래 절대 안 알려줬지. 푸딩 만드는 거 어렵지 않냐? 너도 지극정성이었네. 아니야, 진짜 개 쉬워. 레시피 보내줄 테니까 너도 써먹어라. 그러더니 진짜 카톡으로 레시피를 보내줌. 친구 말대로 편의점에 파는 마시멜로 50g, 그리고 우유 한 컵, 설탕 한 숟갈 넣고 섞음. 전자레인지 3분 돌린 뒤 꺼내서 한 번 더 섞어주기. 이게 끝임. 냉장고에 3시간 냅뒀더니 푸딩 비싸서 잘 안 먹었는데 이거 이렇게 간단했나? 야, 꿀팁인데 초콜릿 넣으면 초코푸딩 돼. 아, 그리고 물 설탕 1:1 비율로 전자레인지 나눠서 돌리면 카라멜 소스 된다. 진짜 연락 다시 올만하네. 야, 근데 푸딩은 핑계고 너 생각나서 연락했겠지. 아니야, 신나서 알려줬는데 레시피 보내니까 익십탕. 야, 나 전 여친한테 연락 왔다. 얼마 전에 차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한 말. 먼저 차 놓고 왜 연락했대? 푸딩 만드는 방법 좀 알려달래. 무슨 푸딩? 아, 걔랑 사귈 때 푸딩 해줬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산 거 아니지? 라고 하길래 절대 안 알려줬지. 푸딩 만드는 거 어렵지 않냐? 너도 지극정성이었네. 아니야, 진짜 개 쉬워. 레시피 보내줄 테니까 너도 써먹어라. 그러더니 진짜 카톡으로 레시피를 보내줌. 친구 말대로 편의점에 파는 마시멜로 50g, 그리고 우유 한 컵, 설탕 한 숟갈 넣고 섞음. 전자레인지 3분 돌린 뒤 꺼내서 한 번 더 섞어주기. 이게 끝임. 냉장고에 3시간 냅뒀더니 푸딩 비싸서 잘 안 먹었는데 이거 이렇게 간단했나? 야, 꿀팁인데 초콜릿 넣으면 초코푸딩 돼. 아, 그리고 물 설탕 1:1 비율로 전자레인지 나눠서 돌리면 카라멜 소스 된다. 진짜 연락 다시 올만하네. 야, 근데 푸딩은 핑계고 너 생각나서 연락했겠지. 아니야, 신나서 알려줬는데 레시피 보내니까 익십탕. 친구 자취방 이사 도와줬는데 이사 끝나자마자 배고프지? 하더니 냄비에 물을 받기 시작. 야, 기껏 이사 도와줬는데 라면 끓여주게. 아니, 계란 삶아줄게. 우리 집에 전해 내려오는 레시피야. 너 이거 먹고 나면 다른 계란 못 먹는다. 팔팔 끓는 물에 계란 넣고 타이머만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알람 울릴 때까지 굴리기만 하면 끝. 쉽지?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렸는데 알람 울리자마자 계란 건져서 바로 찬물로 풍덩. 무조건 5분 담궈놔야 해. 그래야 껍질 잘 벗겨지거든. 이러더니 계란 까서 반 갈랐는데 와, 노른자가 촉촉하게 윤기가 흘러넘치고 간도 딱됨. 한 입 먹었는데 진짜 맛있길래 야,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했더니 별거 없어. 밥 숟가락으로 물에 소금 한 번, 맛소금 말고 일반 소금, 식초 한 번 넣고 팔팔 끓여. 그리고 계란 넣고 타이머로 딱 7분 45초 쌈다가 건져내고 얼음물에 무조건 5분. 그럼 끝. 간단하지? 그래놓고 하는 말. 내가 이 반숙 계란만큼 맛있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한 말. 꼼수 쓰지 말고 빨리 짜장면식. 친구 자취방 이사 도와줬는데 이사 끝나자마자 배고프지? 하더니 냄비에 물을 받기 시작. 야, 기껏 이사 도와줬는데 라면 끓여주게. 아니, 계란 삶아줄게. 우리 집에 전해 내려오는 레시피야. 너 이거 먹고 나면 다른 계란 못 먹는다. 팔팔 끓는 물에 계란 넣고 타이머만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알람 울릴 때까지 굴리기만 하면 끝. 쉽지?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렸는데 알람 울리자마자 계란 건져서 바로 찬물로 풍덩. 무조건 5분 담궈놔야 해. 그래야 껍질 잘 벗겨지거든. 이러더니 계란 까서 반 갈랐는데 와, 노른자가 촉촉하게 윤기가 흘러넘치고 간도 딱됨. 한 입 먹었는데 진짜 맛있길래 야,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했더니 별거 없어. 밥 숟가락으로 물에 소금 한 번, 맛소금 말고 일반 소금, 식초 한 번 넣고 팔팔 끓여. 그리고 계란 넣고 타이머로 딱 7분 45초 쌈다가 건져내고 얼음물에 무조건 5분. 그럼 끝. 간단하지? 그래놓고 하는 말. 내가 이 반숙 계란만큼 맛있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한 말. 꼼수 쓰지 말고 빨리 짜장면식. 내가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친구가 야, 너 진짜 먹방 재능 있다니까. 방송해봐. 진짜 재능 있나 해볼까? 라면 5개 끓이고 계란 4개 삶은 뒤 방송 킴. 사람들 우르르 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질 않음. 라면은 불어가고 30분 정도 있으니 갑자기 2명이 들어와선 왜 안 먹냐? 갈구기 시작. 사람 더 들어오면 먹을게요. 그렇게 방송에서 성공하겠냐 엑스시나? 둘이서 갑자기 욕을 하더라. 아, 이게 여기 감성인가? 어쩔 수 없이 먹방 시작했는데 요구사항은 뭘 그리 많은지. 야, 물 없이 라면 먹어봐. 별풍 쏴줄게. 아, 그럼 방송 아니고 진지하게 먹방하는 방송입니다.
했더니 별풍 열겠어. 나도 진지해 비읍시나. 바로 물 없이 라면 먹고 있었더니 삶은 계란 4개 한 번에 먹어봐.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 앞으로 10분 동안 물 안 먹으면 별풍 또 쏠게. 라길래 10분 참았는데 너네 부모가 알면 진짜 대견해하시겠다. 크크 X신 유전이냐? 그러면서 별풍 안 주고 나가버림. 그래서 방송 접고 걔네 고소한 뒤 합의금 받음. 방송 때문에 번개 맞긴 하니까 수익은 맞긴 하지. 저 이후 방송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확실히 느끼고 반성 중. 내가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친구가 야, 너 진짜 먹방 재능 있다니까. 방송해봐. 진짜 재능 있나 해볼까? 라면 5개 끓이고 계란 4개 삶은 뒤 방송 킴. 사람들 우르르 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질 않음. 라면은 불어가고 30분 정도 있으니 갑자기 2명이 들어와선 왜 안 먹냐? 갈구기 시작. 사람 더 들어오면 먹을게요. 그렇게 방송에서 성공하겠냐 X신아? 둘이서 갑자기 욕을 하더라. 아 이게 여기 감성인가? 어쩔 수 없이 먹방 시작했는데 요구사항은 뭘 그리 많은지. 야 물 없이 라면 먹어봐. 별풍 사줄게. 아 그럼 방송 아니고 진지하게 먹방하는 방송입니다. 했더니 별풍 열겠어. 나도 진지해 비읍시나. 바로 물 없이 라면 먹고 있었더니 삶은 계란 4개 한 번에 먹어봐.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 앞으로 10분 동안 물 안 먹으면 별풍 또 쏠게. 라길래 10분 참았는데 너네 부모가 알면 진짜 대견해하시겠다. 크크 X신 유전이냐? 그러면서 별풍 안 주고 나가버림. 그래서 방송 접고 걔네 고소한 뒤 합의금 받음. 방송 때문에 번개 맞긴 하니까 수익은 맞긴 하지. 저 이후 방송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확실히 느끼고 반성 중. 우리 동네 낡은 건물. 이 건물에 돈가스 파는 곳이 있다 해서 갔는데 와 메뉴판 뭐냐?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지 짐작이 간다. 300평 가까이 되는 넓은 평수인데 손님 한 명 보이질 않고 낡은 텔레비전과 선풍기 그리고 정수기만 덩그러니 존재. 좀비라도 등장할 것 같은 폐허 감성에 유일하게 불이 들어온 주방이 있음. 리뷰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아직도 장사하고 계시네요? 장사하고 있는 줄 몰랐다는 리뷰. 먹어보니 맛집은 아니고 가격 대비 진짜 평범한 돈가스인데 세상이 멸종한 것 같은 폐허 감성이 미쳤음. 무슨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먹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 더 라스트 오브 가스로 이름 바꾸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롯데월드 셰프로 일하다가 15년 전 반짝이던 푸드코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유동인구가 줄어들며 손님이 점점 사라졌고 투자한 돈만 회수하고 적자하고 장사했는데 단골 손님이 계속 생겨서 여태까지 장사를 했다 함. 정신 차려보니 15년이 지났다네. 밥 먹는데 정적이 감돌고 호러영화 느낌 나서 밤에 오는 단골들도 꽤 있다 함. 아무도 없는 조용한 버스 정류장.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여자에게 강도가 다가와. 가진 거 전부 꺼내. 라며 머리에 총을 겨눔. 근데 머리에 총이 겨눠진 여자가 쫄지 않고 오히려 돈 많은데 가져갈 수 있으면 줄게요. 라며 강도에게 강력하게 대응했는데 기분이 나빴던 강도는 싸가지 없네. 마지막 경고인데 진짜 쏜다. 어휴 그러시던가 말던가. 라며 여자가 역으로 경고. 그리고 1분 후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가던 길 가겠습니다. 선생님. 알고 보니 여자의 정체는 러시아 UFC 선수였는데 당시 12전 10승 2패를 기록하던 전세계 10손가락 안에 들던 괴물 선수. 머리에 겨누던 총이 가짜란 걸 알아차리고 즉시 펀치 2대에 킥 한 대 마무리로 100초크로 제압. 범인은 묵사발이 났고 아무도 말리지 않으면 강도가 위험해질 것 같았던 여자는 지켜보던 행인한테 저기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라고 했는데 행인이 아니라 공범이었고 무서워서 홀로 도주.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초크를 걸고 있어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땐 강도는 울면서 빌고 있었다. 내가 흡연자들을 진짜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내가 본 흡연자들 10명 중 9명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뒤 즉시 담배를 뜯고 비닐 포장지를 자연스럽게 길에 버리며 담배 피는 곳까지 걸어감. 거기가 흡연구역이라면 다행인 수준인데 대부분은 길에서 그냥 피는 사람들. 사람이 지나가도 알게 뭐야 하고 그냥 피는데 그래도 아이가 지나가면 최소한의 양심상 고개는 돌리고 피긴 하더라. 담배 한 모금 필 때마다 침 한 번씩 뱉어주고 중간중간 가래 그득한 침도 뱉음. 다 피고 담배꽁초는 당연히 길바닥이나 하수구가 있다면 거기에 던져서 고린. 한 사람이 담배 딱 하나 폈는데 길거리에는 쓰레기 침 담배꽁초로 더럽혀짐. 이게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니 길이 매우 심각하게 더러워진다. 아직 흡연자들이 흡연권 주장하기엔 우리나라 흡연 문화 수준이 심하게 낮은 게 사실. 요즘은 개인 재떨이 들고 다니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는데 현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음. 멀쩡한 흡연자는 비흡연자를 피해 태우고 흔적도 안 남기에 본 적이 없나 생각도 든다. 치킨 쿠폰 10장 모았더니 가게가 사라짐. 한 브랜드 치킨에 빠져서 주문만 수십 번 했는데 이번에 쿠폰 10장 됐길래 전화했더니 지금 가신 번호는 엥 가게 망했나? 검색해보니 폐업이 맞는 듯. 어쩔 수 없이 찾아보고 옆 동네 지점 전화했는데 주문할 때 주소 말하니까 고객님 혹시 원래 땡땡 지점에서 시켜 드셨어요? 네네 근데 가게 영업을 안 해서요. 아 그럼 쿠폰 모으신 것도 있으시겠네요? 그거 저희 지점에서 쓰시면 돼요. 네? 같은 사장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저 이미 쿠폰 10개 모여있는데 혹시 몇 장까지 쓸 수 있나요? 아 이미 10장 있으세요? 그럼 한 마리 가져다 드릴게요. 라면서 치킨 한 마리 보내줌. 심지어 원래 먹던 치킨집보다 맛있어. 서비스로 콜라도 큰 거 주심. 원래 먹던 지점이 망하면서 단골들이 갈곳 잃으니까 사장님이 이걸 눈치채고 잘 이용한 것 같은데 사장님이 장사를 할 줄 아네.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서 치킨 시킬 예정. 강제로 단골 당하게 생김. 사람들이 이러면 인생 망한다고 하는데 지잡대 나오거나 대학 안 가도 인생 안 망함. 능력이 되면 고졸인데도 연봉 1억 넘는 사람 많음.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할 생각이 없을 때가 진짜 망한 거. 조수 다닌다고 인생 안 망함.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열심히 일하는 게 왜 망한 거? 돈 없이 결혼한다고 인생 안 망함. 근데 돈 없어서 싸울 수는 있음. 돈 많은 부부도 이혼하는 사람 수두룩하고 오히려 결혼하고 서로 힘 합쳐 잘 사는 경우 많음. 돈 없이 애 낳아도 인생 안 망함. 돈 없이 애 낳는다고 인생 망할 정도 아님. 힘들어도 어떻게든 키워진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부모가 주는 애정. 가난해도 잘 자라는 애들 많음.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다고 인생 안 망함. 40대에 대학 가는 사람 50대에 사업해서 대박난 사람. 50대에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은 도대체 뭔데?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늦게 시작한 거. 시작을 안 하는 게 진짜 망하는 거지. 대신 SNS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어린데 벌써 건물주네? 내 또래는 다 결혼했는데 난 틀렸다. 다 해외여행 가는데 난 왜 매일이 똑같냐? 하면서 비교하는 순간 반드시 정신이 망하게 되어 있음. 불행의 시작은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부터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님.
동네 작은 헬스장 등록했는데 벤치 멋있게 드는 척한 게 화근이었나? 주변 근육몬들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다가 슬쩍 와서는 자세 이렇게 하면 자극이 안 와. 라며 나한테 훈수를 두기 시작. 근육몬들끼리 내 앞에 6명이 모여있는데 다들 허벅지가 무슨 무색에 합친 것 같음. 운동하고 있으면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니야 비읍시나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서로 싸우질 않나 턱걸이 시켜서 하고 있으면 우리 땡땡 할 수 있다. 하나만 더 하자 옳지. 하면서 박수 쳐줌. 힘들다고 근육 아프다고 징징거리면 마사지 해주면서 잠깐 쉬고 다시 해보자. 하는데 화내고 싶어도 근육 보면 자동으로 분노 조절.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식단 보내면서 꼭 지키라고 하고 헬스장 안 나가면 왜 안 왔는지 구구절절 설명해야 함. 나중에 들어보니 자기 건물인데 지하에 자리 남아서 헬스장 작게 짓고 지인들이랑 취미로 하는 건데 웬 뚱땡이 한 명이 들어와서 뭐라도 해보려는 거 보고 도와줬는데 재밌대. 한 아저씨는 중대장 출신이라는데 너 표정만 보면 나는 다 알 수가 있어. 어제 뭐 먹었어? 라고 어제 치킨 먹은 거 귀신같이 알더라. 그러면서 스쿼트 20개 더 시킴. 난 이런 PT를 원하지 않았어. 중학생 1학년 아들 둔 아빠인데 아버님, 학교폭력 사건이 생겨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담임쌤에게 전화가 옴. 네? 누가 저희 아들 괴롭혔나요? 아니요, 땡땡이가 때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아들이 누굴 괴롭힐 애가 아닌데 급하게 학교 갔더니 아드님을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아드님이 그 친구를 심하게 팬 것 같습니다. 괴롭힌 아이도 자기가 괴롭힌 걸 인정하고요. 상대방 아이는 코가 부서지고 발목이 꺾여 최소 전치 10이죠. 어릴 때부터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3년 동안 주짓수 배우러 보냈는데 이 사단이 난 거. 평소 괴롭힘 당하는 걸 티낸 적이 없어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었고 와이프는 애를 엄청 혼내고 있는데 난 땡땡아 너가 먼저 괴롭혔거나 폭행했다면 아빠가 널 혼냈을 텐데 아빠는 널 혼낼 수가 없어. 앞으로도 누가 널 괴롭히거나 괴롭힘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똑같이 해줘 아빠가 책임질게 라고 함. 21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져 남들은 철없는 아빠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음. 아들 하나 잘 키운 것 같다. 중학생 1학년 아들 둔 아빠인데 아버님, 학교폭력 사건이 생겨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담임쌤에게 전화가 옴. 네? 누가 저희 아들 괴롭혔나요? 아니요, 땡땡이가 때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아들이 누굴 괴롭힐 애가 아닌데 급하게 학교 갔더니 아드님을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아드님이 그 친구를 심하게 팬 것 같습니다. 괴롭힌 아이도 자기가 괴롭힌 걸 인정하고요. 상대방 아이는 코가 부서지고 발목이 꺾여 최소 전치 10이죠. 어릴 때부터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3년 동안 주짓수 배우러 보냈는데 이 사단이 난 거. 평소 괴롭힘 당하는 걸 티낸 적이 없어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었고 와이프는 애를 엄청 혼내고 있는데 난 땡땡아 너가 먼저 괴롭혔거나 폭행했다면 아빠가 널 혼냈을 텐데 아빠는 널 혼낼 수가 없어. 앞으로도 누가 널 괴롭히거나 괴롭힘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똑같이 해줘 아빠가 책임질게 라고 함. 21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져 남들은 철없는 아빠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음. 아들 하나 잘 키운 것 같다. 미쳐가는 물가. 대파 무한생성기 하나 만들어두면 돈 아낄 수 있는데 먼저 마트에서 뿌리가 신선한 대파를 들고 와 뿌리를 적당히 잘라준 뒤 화분에 심기만 하면 끝임. 대파가 진짜 빨리 자라는 식물 중 하나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심은 뒤 지켜보고 있으면 자라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 5분 후, 하루 후, 3일 후, 일주일 후 미친 듯이 자라는 속도. 집에서 키운 뒤 잡아먹는 대파는 마트에서 파는 거랑 다르게 향도 진하고 대파에서 진액이 흘러나오거든. 마트 대파랑 차원이 다른 신선함이 있음. 자라난 대파는 잘라도 또 자라고 또 잘랐더니 또 자라나고 3-4번 잘라 먹으면 생존 위기를 느끼고 이런 꽃대를 내밀긴 하는데 씨앗 받을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잘라주기만 하면 돼. 종자로 키운다는 가정하에 이론적으로는 무한으로 잘라 먹을 수 있는데 마트에서 파는 계량 대파는 대부분 뿌리가 상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뿌리가 온전한 대파로 햇빛 잘 쐬어주면 365일 신선한 재료로 너한테 헌신할 거임. 미쳐가는 요즘 물가에 키워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 듯.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오늘 첫째한테 동생 얘기를 꺼냈음. 땡땡아 동생 태어나면 안 서운하겠어? 왜 서운한데? 뭐지? 말문이 막혔는데 다시 질문을 함. 지금은 엄마 아빠가 땡땡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잖아. 응, 동생한테 신경 쓰느라 그런 걸 잘 못할 거야. 당연한 건데 왜 서운해? 나도 이제 알아서 해야지 뭐. 아무리 봐도 극티가 맞는 것 같음. 마침 아들 첫 등교하는 날이라 학교에 태워주는데 아빠 학교는 몇 살까지 가? 20살까지. 나 없는 동안 아빠가 엄마 많이 좀 챙겨줘. 응? 너 학교가 아니라 군대 가는 거야? 내가 군대를 어떻게 가? 자꾸 마지막인 사람처럼 말을 함. 동생 얘기 때문에 서운했나? 그래도 애는 애구나 싶어서. 잘 다녀와 엄마 아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 동생 잘 키워주고 나 20살 될 때 보자. 하고 문 닫더니 가버림. 아 20살까지 학교에서 사는 건 줄 알았구나. 근데 왜 이렇게 쿨하게 가는 건데. 너무 현실적이라 오히려 내가 가끔씩 서운하다.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이상한 신고가 하나 접수됨. 산에서 공룡뼈가 발견됐다는데 출동 바랍니다. 공룡뼈? 사람뼈랑 헷갈린 건가? 장난 신고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살인 사건일 수도 있어 매우 긴장하며 출동함. 신고자를 만났는데 굉장히 놀란 상태로. 사람뼈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공룡을 좀 아는데 티라노사우루스나 프레라노돈 같아요.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손상 입힐까봐 자리에 그대로 뒀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함께 해당 위치로 이동해서 확인했는데 보자마자 깜짝 놀라. 진짜 뼈가 있음. 근데 아무리 봐도 공룡뼈치고는 크기가 작음. 최근에 사망한 공룡일 수는 없고 공룡의 뼈라면 화석이라 돌처럼 딱딱할 텐데 이건 아무리 만져봐도 화석은 아님. 최근에 사망한 동물의 뼈. 흥분한 신고자분 진정시키고 조용히 말했음. 다음부턴 공룡뼈 발견하시면 119 말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이거 공룡뼈 아닙니까? 여기 살코기 살짝 붙은 거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예 족발뼈로 확인됐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이상한 신고가 하나 접수됨. 산에서 공룡뼈가 발견됐다는데 출동 바랍니다. 공룡뼈? 사람뼈랑 헷갈린 건가? 장난 신고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살인 사건일 수도 있어 매우 긴장하며 출동함. 신고자를 만났는데 굉장히 놀란 상태로. 사람뼈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공룡을 좀 아는데 티라노사우루스나 프레라노돈 같아요.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손상 입힐까봐 자리에 그대로 뒀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함께 해당 위치로 이동해서 확인했는데 보자마자 깜짝 놀라. 진짜 뼈가 있음. 근데 아무리 봐도 공룡뼈 치고는 크기가 작음. 최근에 사망한 공룡일 수는 없고 공룡의 뼈라면 화석이라 돌처럼 딱딱할 텐데 이건 아무리 만져봐도 화석은 아님. 최근에 사망한 동물의 뼈. 흥분한 신고자분 진정시키고 조용히 말했음. 다음부턴 공룡뼈 발견하시면 119 말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이거 공룡뼈 아닙니까? 여기 살코기 살짝 붙은 거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얘 족발뼈로 확인됐습니다. 편의점 컨설팅하러 갔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깜짝 놀라. 상권은 정말 좋은데 장사가 안 된다는 거임. 그럼 편의점에 문제 있다 했더니 사장님이 저희 편의점에 문제가 있다고요? 날 의심하시길래 방법 몇 개 알려드릴 테니 적용해보라 했음. 맞은편에 대학교가 있던데 냉장고에 제로 음료 전용 칸 만들고 종류별로 채우세요. 다이어트에 예민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로만 마시거든요. 바로 위층에 헬스장 있던데 유제 신선 4칸 이상 비우시고 닭가슴살 프로틴 종류별로 꽉꽉 채워보세요. 헬스장 고객들 방문율 크게 오를 겁니다. 근처에 저가 커피점이 안 보이던데 얼음컵 커피 구매하면 직접 타줘보세요. 싸고 편하니 엄청 사 먹을 거예요. 계산대 앞에 일회용 전자담배 잘 보이게 둬보세요. 관심 없다가도 많이 사갑니다. 알바들도 근무 환경이 편해야 오래 일해요. 플라스틱 의자 버리고 등받이 의자 넣어두세요. 특별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 상권에 맞추시면 됩니다. 손님들은 불편함이 없는 편의점을 가게 되거든요. 몇 달 후 다시 가봤는데 매출 엄청 올랐다고 고맙다고 하심. 편의점 알바 10년 한 보람이 있네. 아침에 아들 등원시키고 왔는데 출장 간 와이프에게 갑자기 전화가 옴. 어린이집에서 어항 꾸미기 수업한다는데 알아서 챙겨줘. 그럼 물고기가 필요한가? 마침 갯바위 나와 있던 상황이라 오케이 함. 근데 같이 낚시하던 친구가 크기는 얼마만한 거 가져가야 되냐? 최대한 큰 게 좋지. 어찌저찌 47cm 감성돔 잡은 뒤 기포기 켜둔 채 어린이집에 가져다 줌. 근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옴. 아버님, 가방 열고 알았는데 이거 뭔가요? 그거 감성돔 사자입니다. 수업에는 작은 물고기가 필요한 건데요. 어항 꾸미기 아닙니까? 아니, 어항이 작아요. 이건 안 됩니다. 아 그럼 내일 다시 잡아오겠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작은 금붕어 사시면 돼요. 이 고기는 어떡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건 매운탕 끓여 드세요. 네? 그 와중에 우리 아들이 왜 못 키우냐고 물어봤다는데 낚시꾼 유전자가 있는 듯. 문제는 와이프가 집에 왔을 때 그걸 대체 왜 들고 가? 미쳤어? 크게 말하면 혼날 것 같아 조용히 대답함. 3cm만 더 컸으면 오자였는데 너무 아깝다. 한 여자에게 빠져 5년을 좋다고 졸졸 따라다녔지만 난 진짜 너한테 마음 없어. 대신 친하게 지내자. 라는 말에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게 됐지만 나에게 연애 상담을 할 때마다 나는 고문을 받는 기분이 듦. 그러다 문제가 터짐. 알고 보니 얘가 바람피고 있었던 거 있지? 왜 자꾸 저런 애들을 만나는 거지? 야 그런 애들보다 차라리 7년 동안 해바라기 같은 내가 낫잖아. 또 그 얘기야? 우리 친구로 지내기로 했잖아. 그럼 딱 한 달만 만나봐. 그때도 마음 안 생기면 마음 딱 접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나 만날 때마다 거짓말이라도 괜찮으니 사랑한다 해. 뭐래? 난 너 안 사랑한다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짜가 되거든. 얘도 이 상황이 재밌는지. 그래 딱 한 달만. 대신 한 달 뒤엔 진짜 마음 접어라. 7년 만에 찾아온 기회의 첫날.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다 둘 다 필름이 끊겼는데 하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연애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결혼함.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너넨 결혼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오늘 가게에 여자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혼자 식사 되나요? 아쉽지만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함. 죄송하지만 1인 손님은 받지 않고 삼겹살 5인분 주세요. 아, 네. 근데 여자 혼자 드시기엔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물어봄. 저희 1인분 그램수가 많은데 3인분만 드릴까요? 근데 물끄러미 내 눈을 쳐다보시고는 아 맞다. 된장찌개랑 공깃밥도요. 하심. 앞에서 고기 구워드리는데 엄청난 속도로 잘 드시길래 입맛에 좀 맞으세요? 목살도 맛있나요? 네 많이들 드세요. 목살 2인분 추가요. 엄청 작은 체구이신데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장이라도 비우시는지 자꾸만 화장실을 가시길래 체하실까 콜라 하나 서비스라며 드렸는데 살찔 것 같은데 혹시 제로콜라 주실 수 있나요? 손님 그건 제로콜라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닌. 그렇겠죠? 물냉면도 주세요. 오이 좀 빼주시고요. 말 걸 때마다 자꾸만 추가 주문함. 혼자서 12만원치 드시고 우리 가게 혼밥 손님 1등 찍으심. 다음에 꼭 또 와주세요 손님. 와이프가 의부증 증상이 매우 심한 상태인데 연락 왜 안 되냐고. 톡 당장 보라고. 일하느라 못 본 건데 찍혀있는 부재중 10통. 바람핀 적 한 번 없는데 집에 오면 옷냄새 검사, 통화기록 확인, 의심이 풀리지 않으면 차에 여자 머리카락 검사까지. 본인도 심한 걸 아는지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는 없음. 약속 잡긴 절대 불가. 어쩔 수 없는 외출 시엔 20분마다 전화, 인증사진 보내줘야 일이 안 커짐. 진짜 내 와이프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매번 연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 그러다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씨 날 이렇게 좋아해준다고? 관심 받을 때마다 행복해짐. 집착할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만 절대 티내진 않음. 의부증이 다 그런진 모르겠는데 와이프 외출시 나도. 어딘데? 연락 왜 안 되는데? 집착해주면 지금 가. 빨리 갈게. 와이프 되게 좋아함. 의부증도 이혼 사유라 물론 힘들 때도 있긴 한데 집신도 제 짝이 있는지 벌써 셋째 임신 중. 1일차 이제 첫날인데 괴롭다. 주머니 뒤적거리며 폰을 찾는 금단 현상이 생김. 3일차 폰 알람 없이 일어나다 보니 결국 지각. 급하게 싸구려 알람 시계를 하나 구매함. 일주일차 이동 시 심심함이 극도에 달함. 특히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 정말 지옥 같음. 대체제로 책 몇 권 구매해서 읽기 시작함. 2주차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연락 불가. 난 조금 적응했다지만 주변에서는 매우 크게 불편해함. 급한 일은 메일 보내달라 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 인간관계 다 끊길 것 같음. 한 달차 폰으로 간단하게 했던 은행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음. 송금 하나 때문에 은행까지 직접 방문함. 2달차 급한 연락은 공중전화기 썼는데 이게 찾는 게 너무나도 어려움. 그래도 이때쯤 거의 적응해버림. 3달차 폰 없는 삶이 당연해짐.
하늘 색깔, 주변 풍경, 사람들 표정까지 다 눈에 들어옴. 근데 딱히 좋은 건 아님. 돈 없이 살 수는 있었지만 주변 사회는 날 받아주질 않음. 딱히 큰 장점은 없으니 안 끊어도 될 것 같아. 회사 점심시간에 직원들이랑 중국집을 시켰는데 뭐야 이거. 삼선볶음밥 시켰는데 해물은 안 보이고 아무리 봐도 일반 볶음밥임. 단골이라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전화 걸었는데 먹었으면서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우와,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 돌아옴. 아니요 사장님, 다른 직원들도 함께 봤습니다. 사장님 아니고 주방장이고요. 볶음밥은 밥 볶는 동시에 해산물 넣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빠집니까? 그럼 사장님 연락처 주시겠나요? 이 문제에 사장이 왜 껴요? 환불을 바란 것도 아닌데 대화가 일절 통하질 않음. 아, 뭐 앞으로 안 시켜 먹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인원이 20명이라 매주 이 중국집에만 쓰는 돈이 23만 원. 달마다 대략 92만 원 매출 꾸준히 올려줬는데 중국집이 여기 하나뿐인가. 퇴근하고 찾아가서 달아둔 장부 결제하는데 사장님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과하시는데도 더 이상 주문할 일 없어요 하고 나옴. 중국집은 주방장이 갑인 경우가 대부분. 사장님만 피해보시게 된 거지. 1일차 이혼 과정이 모두 끝나니 미친 듯 해방감이 듬. 와이프에서 전화이프로 부르기 시작. 일주일차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막상 연락할 친구가 없음. 결혼하고 친구들한테 내가 먼저 연락한 적이 있나? 인간관계 소홀하게 한 게 후회가 됨. 한 달차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닥에서 냉기가 느껴짐. 아무런 소리도 소음조차도 존재하질 않음.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함. 세 달차 취미 동호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활동이 끝나면 대부분 회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난 어디로 가야 하지? 여섯 달차 우연히 샀던 로또가 3등에 당첨됨. 너무 신나서 소리 질렀는데 생각해보니 자랑할 곳이 없음. 비싸고 맛있는 거 먹고 싶었지만 그냥 배달시켜 자축함. 10달차 아픈데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 약 먹고 죽은 배달로 시켜 먹음. 1년차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이혼 꼬리표가 존재함. 시작부터 쉽지 않음. 솔직히 재혼할 자신은 없음.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진 않음. 외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화이프가 그립단 건 절대 아님. 그때 행복했다면 이혼도 안 했을 테니. 공부만 하던 19살에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나 임신했는데 어떡해? 잠시 나쁜 생각을 했지만 곧바로 정신 차림. 문제는 서로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어떻게든 내가 책임질게. 공부는 포기. 공장에 취업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기저귀와 분유가 너무 비쌈. 어쩔 수 없이 청기저귀를 손빨래하고 밥에 간장 비벼 먹는데도 계속 적자가 남. 그래도 버티다 보니 애가 6살이 됐는데 아내가 갑자기 난 이렇게 못 살아. 미안해. 라며 딸아이와 나를 두고 사라져버림. 둘이 키워도 힘든 아이를 혼자 키우니 너무나도 힘들어짐. 근데 어느 날 딸아이가 아빠 내가 밥 했어 먹어. 성숙해 보이지만 당시 애 나이가 고작 8살. 미친 듯 울면서 다 쉰밥과 아무 맛도 안 나는 된장찌개를 입에 꾸역꾸역 넣음. 그래 해보자. 너 하나는 잘 키워볼게. 도끼를 품은 지 어느덧 16년이 흘렀는데 최근 시험에 합격해 병원에 취직하더니 내 첫 월급 내 슈퍼맨 사랑해.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오늘따라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이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부모님 집에서 백수로 살다 보니 몸무게가 100kg을 넘었는데 20kg 빼는데 성공하면 500만 원 줄게. 돈이 필요했던 나에게 아버지가 해주신 흥미로운 제안. PT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 이런 째를 발견. 어려운 다이어트는 싫었는데 딱 내가 찾던 거임. 하루 10km 집 근처를 냅다 뛰기 시작함. 식단은 할 줄 몰라서 엄마한테 밥만 달라고 했음. 한 달 후 8kg 정도 빠지니 갑자기 귀찮아짐. 이때 그만하려고 하니 잘하고 있구만. 100만 원 줄 테니 용돈 써라. 예? 사랑해요 아버지. 현질했더니 게임 캐릭터가 강해지며 나도 강해지는 느낌이라 비가 오는 날에도 뛴, 태풍이 와도 뛴. 뛰지 않으면 오늘 게임은 금지라는 내 규칙까지 만드니 뛰는 게 딱히 어렵진 않았음. 평소 입던 바지가 안 맞아서 재봤더니 몸무게 총 25kg 빠짐. 무지성으로 뛰다 보니 3달 된지도 몰랐네. 살 빼고 나니까 취업 생각도 다시 들기 시작. 아빠 회사 취업해서 폰게임 하는 중. 다이어트 뭐 별거 있나 싶음. 적게 먹고 많이 뛰면 되지. 부모님 집에서 백수로 살다 보니 몸무게가 100kg을 넘었는데 20kg 빼는데 성공하면 500만 원 줄게. 돈이 필요했던 나에게 아버지가 해주신 흥미로운 제안. PT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 이런 째를 발견. 어려운 다이어트는 싫었는데 딱 내가 찾던 거임. 하루 10km 집 근처를 냅다 뛰기 시작함. 식단은 할 줄 몰라서 엄마한테 밥만 달라고 했음. 한 달 후 8kg 정도 빠지니 갑자기 귀찮아짐. 이때 그만하려고 하니 잘하고 있구만. 100만 원 줄 테니 용돈 써라. 예? 사랑해요 아버지. 현질했더니 게임 캐릭터가 강해지며 나도 강해지는 느낌이라 비가 오는 날에도 뛴, 태풍이 와도 뛴. 뛰지 않으면 오늘 게임은 금지라는 내 규칙까지 만드니 뛰는 게 딱히 어렵진 않았음. 평소 입던 바지가 안 맞아서 재봤더니 몸무게 총 25kg 빠짐. 무지성으로 뛰다 보니 3달 된지도 몰랐네. 살 빼고 나니까 취업 생각도 다시 들기 시작. 아빠 회사 취업해서 폰게임 하는 중. 다이어트 뭐 별거 있나 싶음. 적게 먹고 많이 뛰면 되지. 중고 맥북 구매하려고 당근 검색하다 채팅 걸었는데 판매자 매너 온도가 무려 70도인 거임. 약속 장소인 해운대에 5분 미리 도착해 있는데 당근이세요. 내 앞에 있던 페라리에서 차문이 열리더니 더우시죠? 차에 타서 거래하실까요? 모르는 사람 차에 타면 안 되는데 페라리라 나도 모르게 차에 타버림. 에어컨 풀로 틀어주고 집에서 타왔다며 한 잔 주시는데 처음 느껴보는 당근 70도 거래 방식에 깜짝 놀람. 맥 써봤어요? 아니요 처음 써봐요. 아 그럼 잘 모르시겠네. 설명 좀 해드릴게요. 진지한 표정으로 20분 넘게 맥의 장단점, 중고구매 체크 사항들을 알려주시다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자 하나 발견했다며 혼자 10만 원 내고 때려버림. 보통 판매자가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안 사도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안 사긴요. 믿고 구매한 뒤 집에 도착함. 근데 아 집에 맥 액세서리도 있었네요. 드릴까요? 다시 약속 장소로 오라고 하시더니 주시곤 떠나가버림. 중고 거래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70도인 이유는 왠지 알 것. 중고 맥북 구매하려고 당근 검색하다 채팅 걸었는데 판매자 매너 온도가 무려 70도인 거임. 약속 장소인 해운대에 5분 미리 도착해 있는데 당근이세요. 내 앞에 있던 페라리에서 차문이 열리더니 더우시죠? 차에 타서 거래하실까요? 모르는 사람 차에 타면 안 되는데 페라리라 나도 모르게 차에 타버림. 에어컨 풀로 틀어주고 집에서 타왔다며 한 잔 주시는데 처음 느껴보는 당근 70도 거래 방식에 깜짝 놀람. 맥 써봤어요? 아니요 처음 써봐요. 아 그럼 잘 모르시겠네. 설명 좀 해드릴게요. 진지한 표정으로 20분 넘게 맥의 장단점, 중고구매 체크 사항들을 알려주시다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자 하나 발견했다며 혼자 10만 원 내고 때려버림. 보통 판매자가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안 사도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안 사긴요. 믿고 구매한 뒤 집에 도착함. 근데 아 집에 맥 액세서리도 있었네요. 드릴까요? 다시 약속 장소로 오라고 하시더니 주시곤 떠나가버림. 중고 거래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70도인 이유는 왠지 알 것. 특수 청소하는데 우리가 새벽에 청소하는 이유.
소문나면 안 돼요. 최대한 조용히 지워주세요. 사람이 사망한 집을 청소해야 해서 해가 뜨기 전에 청소를 끝내야 함. 대부분 고독사 현장이라 오래 방치되다 보니 악취가 매우 심함. 이땐 코 밑에 치약을 발라주고 입엔 박하사탕을 물면 좀 나음. 근데 이래도 얼마나 심한지 악취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옴. 이 단계를 견뎌내면 다음으로 수많은 해충들이 나타나는데 알바들은 여기서 멘탈 나가서 못하겠다고 많이 그만둠. 약품이랑 장비로 청소하다 보면 집 내부가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고인이 마지막까지 살려고 발버둥친 흔적들이 좁은 방을 꽉 채우고 있음. 이때 심적으로 많이 힘듦. 어떤 사연인진 모르겠으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우리는 고인의 그 흔적을 지우개처럼 지워야 함. 작업이 끝날 땐 아무 일도 없었던 집처럼 변하는데 나오면서 좋은 것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조심스레 현관문 닫음. 그 사람의 생전 아팠던 흔적을 내가 완전히 지워버리면 저 세상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 생각함.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는 중 교대역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대포 통장 사용하셨나요? 네? 고객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거든요.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끊으려고 하는데 7월 28일 2시 12분에 외출하신 상태셨죠?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에 순식간에 속아버려서 그날 외출하긴 했는데요. 대포 통장은 진짜 사용한 적 없습니다. 놀라서 큰 목소리로 설명하는데 계산 중이던 아저씨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전화 줘봐요. 나에게 손짓을 함. 네, 변호사인데요. 서면으로 보내주시죠. 안 된다고요? 왜요? 아, 됐고요. 끊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림. 요즘 알고도 보이스피싱 당하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곤 계산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짐. 진짜 변호사인가? 의아해하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저분 변호사 맞아요. 여긴 길고양이보다 변호사가 더 은해. 신기하고 궁금해서 교대역 근처 변호사 검색해보니까 중앙법원 근처라 법조인들 넘쳐나는 동네였음. 크크. 아저씨 덕분에 내 전 재산 4만 원 지켰. 여자친구랑 일본 시골을 여행하다 이상한 가게 하나를 발견함. 제가 만든 팔찌 50엔에 팔아요.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로 팔찌들이 조용히 놓여있음. 딱 봐도 어린 여자아이가 만든 느낌.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귀여웠는지 요즘 진짜 우울했는데 그냥 못 가겠다. 잠깐만. 잘 차겠다는 편지와 착용샷을 인화해서 10배인 500엔을 넣어둠. 예쁜 팔찌 팔아줘서 고마워요. 다음날 골목을 다시 지나가다 무심코 들렀는데 팔찌 사간 예쁜 언니에게. 편지가 하나 놓여있음. 언니가 준 돈으로 재료 사서 팔찌 더 만들었어. 미치겠다 진짜 크크. 사탕 가져가도 돼. 사줘서 고마워. 다시 보니 오늘은 팔찌 개수가 5개로 늘어나 있음. 그동안 잘 안 팔려서 재료를 못 샀나 봄. 너 장사 진짜 잘하는구나. 귀여워서 어쩔 수 없지. 아직 하나도 안 팔렸길래 우리가 5개 전부 구매함. 대박나세요 사장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했는데 며칠 뒤 사장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네요. 문제는 막 20살 됐을 때라 정장이 없음. 입사 동기들에게 도움 요청했더니 나도 정장 없어. 난 장례식장도 처음이야. 결국 5이 머리를 맞대다가 우리 아버지 정장 빌려올까? 근데 한 벌뿐이야. 일단 빌려와봐. 조문 가는 길에 유튜브로 예절 찾아보며 장례식장 도착. 한 명이 조문 끝내고 오면 정장 바꿔 입고 한 명씩 다시 조문 감. 근데 사장님이 이상한 눈빛으로 자꾸만 쳐다보심. 너보나. 네. 너네 싸웠냐? 왜 자꾸 한 놈씩 나타나? 아 글쎄요. 하하. 숨긴다고 숨겼는데 결국 사장님에게 들킴. 전부 다시 오라고 해. 밥 당장 먹고 가라고 하고. 그렇게 시간 지나 사장님이 따로 부르시더니 내일까지 각자 정장 한 벌씩 맞춰와.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심. 사장님 돈이 너무 많은데요. 아빠가 준다 생각해. 앞으로도 그렇게만 살아라. 그땐 몰랐는데 사장님이 눈물 닦던 모습이 나이 먹으니 이해가 됨. 얼마나 기특하셨을. 자취방에서 친구랑 배달시켜 먹으려는데 결제 실패. 확인해보니 잔고 1200원. 현타 와서 폰 보고 있는데 친구가 일어나서 냉장고 열더니 야, 냉장고에 뭐가 있긴 있네. 기다려봐. 10분 만에 불닭덮밥을 뚝딱 만들어. 먹을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가. 별 기대 안 했는데 먹자마자 깜짝 놀람. 이거 밖에서 사 먹는 맛인데?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형이 레시피 알려줄 테니까 기억해둬. 평생 써먹는다. 닭가슴살 찢어주고 여기다가 불닭소스 2숯, 고춧가루 1숯, 설탕 1숯, 물엿 1숯, 간장 1숯 버무려주고 오븐 재워줘. 그동안 햇반 돌려주면 얼추 맞거든. 근데 너 왜 햇반이 냉장고에 있냐? 햇반 냉장 보관이잖아. 하, 그냥 말 걸지 마라. 암튼 팬에 버무린 닭가슴살을 약불로 볶아주고 다 되면 밥 위에 올린 뒤 스크램블, 김가루, 마요네즈 뿌리면 끝. 맛있지? 인정. 고맙다 친구야. 혹시 나랑 같이 살 생각 없냐? 싫어. 친구가 주식한다더니 갑자기 연락두절. SNS도 비활성화.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니까 나도 들은 건데 걔 빚 3천만 원 생겼대. 아 주식했다가 빚 생겼구나. 그렇게 1년이 흐르고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이 옴. 야, 잘 지내냐? 술 한잔 하자. 친구를 만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봄. 땡땡아, 내가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알지? 빚이 있어도 밥은 잘 챙겨 먹었는데 투잡 뛰어도 부족해서 결국 식비에도 손댔거든. 근데 맛없는 건 먹기 싫더라고. 뭐 먹었는데? 간장국수 진짜 꼭 해먹어봐라. 간장국수 때문에 살았다. 그렇게 친구에게 받은 레시피. 먼저 간장 3숟갈, 다진 마늘 1숟갈, 참기름 2숟갈, 설탕 1숟갈. 이건 뭐지? 너가 오늘 고생 좀 했다면 계란 노른자, 더 고생했다면 통깨랑 김가루도 뿌려. 아 친구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소면 삶아주고 만든 양념장 넣어서 비벼 먹으니 와 간단한데도 너무 맛있음. 궁금해서 식비 계산해보니 한 끼에 약 1,000원 정도로 끝. 친구야 다신 주식. 결혼 전엔 새벽 2시에 삼겹살 구워도. 오빠 멋있어. 소리 들었는데 결혼 후엔 새벽에 또 몰래 밥 먹지 마. 살쪄. 아내의 야식 금지령에 야식 참고 살다가 이날따라 너무 배가 고파 몰래 주방으로 잠입. 들키면 안 되니 빠르고 간단한데 맛은 완벽한 김치볶음밥을 해야 함. 먼저 삼겹살을 굽는데 소리 때문에 1차 위기가 옴. 다행히 깨진 않은 듯. 굽다가 기름이 충분히 나오면 그 위에 자른 김치를 넣어주기. 그리고 김치 국물을 한 컵 부어주고 설탕 1스푼. 자글자글해지면 햇반 넣고 볶기. 삼겹살 기름과 김치 국물로 맛을 낸 근본 김치볶음밥인데 먹어보면 감칠맛이 입에서 폭발해버림. 마무리로 계란 후라이 올려주면 뭐해? 아니 미안 배가 너무 고파서. 나도 한 입만. 연애 당시 아내에게 해줬다가 내내 칭찬 들었던 김복이라 그런지 눈이 풀려있음. 크크. 오빠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안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줄 거야. 야식 허락해줄 때만 해줄게. 근데 이건 김치가 맛있어야 하는데 요즘 장모님 김치가 맛이 없어. 동네 과일 가게 하는데 장사가 미친 듯 잘 되는 이유. 마케팅으로 인근 초등학생들을 노린 것. 애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수박, 딸기, 사과 등등 제철에 맞는 과일을 한입거리로
소리로 커팅 후 하나씩 나눠주면 우와 맛있다. 맛있다고 생각한 과일 이름을 나에게 물어보곤 집에 가서 엄마 나 과일 먹고 싶어. 부모님 입장에선 과일 먹고 싶단 얘기를 처음 들으니 저희 애가 먼저 과일 먹고 싶다 한 게 처음이라서요. 좋은 걸로 주세요. 바로 과일 사러 달려오심.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과자보단 과일이 나으니까 그렇게 오신 손님들에겐 기분 좋게 응대. 서비스도 챙겨드리면 대부분 단골 확정. 장사 안 될 때 가게 앞에 나가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인사하면 이왕 지나가는 거 들려서 과일 사가시는 손님도 진짜 많음. 더운 날씨에 애기들 학원차 기다리고 있을 때 귤 빨리 까기 대결 열고 에어컨 씌워주면 엄청 좋아함. 이긴 친구들에겐 상품으로 귤 몇 개 쥐어주고 보내면 자연스레 부모님이 먹고 또 방문해주심. 잘하는 만큼 매출 올라가니 장사 너무 재밌.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알아내는 방법. 바로 샤워 후 벗어둔 옷 냄새를 맡아보기. 그게 바로 나에게서 나는 냄새임. 이걸 잡는 방법. 10,000원짜리 클렌징 오일 하나 준비. 귀뒤, 뒷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오일이 하얗게 유화될 때까지 문지르고 씻어내면 냄새 90%는 다 잡힘. 입냄새는 양치만 한다고 해결이 안 됨. 혀 안쪽까지 닦아주고 혀 클리너도 필수. 저는 위가 안 좋아서 입냄새가 나는데 어떡하죠? 먹는 구취제가 따로 있음. 먹으면 뱃속에서 좋은 냄새가 올라옴. 저는 냄새는 안 나는데 땀이 너무 나요. 데오드란트를 바르거나 옷에 쿨링 스프레이 뿌려주면 됨. 곁땀 심한 사람은 옷에 소형 생리대 붙이기. 이렇게 해도 냄새가 난다. 100% 확률로 옷에서 나는 냄새. 섬유유연제를 과하게 썼거나 건조가 안 된 건데 이럴 땐 실내 건조용 섬유유연제를 적은량만 써주면 해결. 냄새 가린다고 향수 쓰는 건 절대 금지. 몸 냄새랑 섞여서 더 역한 냄새로 바뀜. 한번 제대로 씻는 게 100배 낫.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전 먼저 동거를 해보기로 함. 조건은 월세나 관리비는 서로 반반. 집안일은 서로 번갈아가며. 처음엔 결혼한 느낌이라 설렜지만 이게 일주일도 안 감. 30년을 서로 다르게 살았으니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 여친이 설거지를 할 차례. 설거지 언제 할 거야? 벌레 생길 것 같은데. 어차피 저녁 먹고 또 설거지 할 거잖아. 몰아서 할게. 자고 있는데 날 깨우더니 야, 너 코골이 소리 좀 어떻게 하면 안 돼? 일부러 했어. 내가 잠버릇인데 어떡하냐 그럼. 물건 좀 제자리에 두라니까? 너 옷 정리가 우선일 것 같은데? 자꾸 싸움 일어남. 전엔 각자 집이라도 갔지. 동거하니 싸워도 같이 있어야 되고. 제일 큰 문제는 집이라 너무 편하게 있다 보니 연인보단 가족 같은 느낌이 듦. 결국 우리 결혼은 아닌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응, 나도 같은 생각. 좋은 남자 만나. 응, 너도 좋은 여자 만나. 2년 연애를 끝내버림. 결혼 전에 동거해보라더니 맞는 말 같기도 하다. 인간이 쾌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오전 7시 모닝 담배 하나 피워야 하는데 아침부터 고비임. 사소한 쾌락도 전부 끊어야 하기에 괜히 청소나 하며 버팀. 오전 8시 턴 없는 지하철 출근길은 지옥 그 자체. 너무 심심하고 불안함. 지하철에 붙어있는 글자란 글자는 다 읽은 듯. 오후 12시 쾌락을 주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닭가슴살을 택함. 폰 보면서 밥 먹는 습관 때문에 너무 힘들었음.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잠깐 생각함. 오후 2시 커피를 안 마셨더니 잠이 미친 듯 쏟아짐. 옛날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의문이 생김. 오후 6시 퇴근길에 배달 음식에 소주가 너무 생각나서 못 버틸 뻔함. 오후 7시 좋아하는 노래도 안 듣고 헬스하려니 힘이 안 남. 복수를 위해 도끼를 품은 사람이 아니라면 솔직히 이건 불가능하다 봄. 오후 10시 인간은 쾌락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음. 그냥 때려치우기로 함. 다음날 폰, 담배, 술, 인스턴트 등등 기존보다 2배 이상 재밌고 행복해짐. 인생 재미없을 때 하루쯤 끊어볼만 1일차 매일 대용량으로 2잔 이상 마시다가 안 마시려니 미친듯이 졸림. 습관적 커피 대신 음료수로 대체해서 마심. 2일차 카페인 끊으면 두통 생긴다더니 머리가 아픔. 하품 계속 나와서 커피 생각이 미친듯이 남. 나 진짜 카페인 중독이었구나. 두통약 먹었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음. 3일차 졸음이 미친듯이 쏟아지고 머리가 계속 아픔. 아, 한 잔 마실까 그냥. 이때 포기할 뻔했는데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다는 말에 어떻게든 버팀. 일주일차 카페인 끄는 효과가 이때부터 나기 시작. 어느 순간 사라진 두통. 평소보다 덜 잤는데 개운하게 일어남. 커피 마실 때보다 덜 피곤하고 집중도 잘됨. 수면 점수도 크게 상승했음. 한 달차 몸이 완전 정상이 된 기분. 오랜만에 한 잔 마셨더니 새벽까지 잠을 못 잤음. 작은 사이즈 마신 건데도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대고 불안함. 몸에 카페인이 거의 빠졌단 증거인가. 마실 때는 몰랐는데 끊으니까 역체감이 엄청나게 남. 개인적으로 금연보다 더 좋았. 연애 2년 동안 맛집 다니며 40kg가 쪘더니 여자친구가 오빠, 솔직하게 말할게. 난 뚱뚱한 사람 싫어. 라는 말을 끝으로 2년 연애가 끝나버림. 너무 큰 충격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배달 음식에 야식으로 라면 3개는 먹다가 식단만 먹으려니 미칠 것 같음. 근데 머릿속에 뚱뚱한 사람 싫어. 라는 말이 자꾸 생각나서 이 악물고 울면서 버팀.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장, 산책로, 아파트 주변을 1시간씩 뛰었고 너무 힘들 땐 걷더라도 1시간은 채우고 귀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앨범에 저장된 우리 사진들을 보며 이를 꽉 뭉. 3개월 후 15kg가 빠졌는데 이러는 게 의미가 있나. 정체기가 올 때쯤 여자친구에게 몸 좋은 남친이 생겼단 소식이 들림. 각성 시작. 뛰는 시간 2시간으로 늘리고 헬스장 등록. 모르는 운동은 주변 헬창 형님들한테 물어보니 적극적으로 알려주심. 8개월이 흐르고 40kg를 감량 성공함. 최근에 길 가다가 마주쳤는데 날 못 알아봄. 근데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음. 다이어트 하다 보니 내가 더 소중하단 걸 느껴버린 상태라. 1일차 이제 1km 뛰었는데 그냥 집에 갈까. 꾸역꾸역 억지로 5km 완주. 한 달차 생각보다 할만해짐. 몸이 적응한 게 아니라 고통에 무뎌진 느낌. 이때부터 살이 빠지는 속도가 붙기 시작. 100일차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도 6kg 빠짐. 달리기 하면 술 끊게 된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였음. 생각조차 나질 않음. 200일차 원래는 자주 쉬면서 뛰었는데 이때부턴 페이스 유지하며 5km를 다 뛰어버림. 몸무게를 재보진 않았지만 배가 사라지고 허벅지가 두꺼워짐. 300일차 5km는 운동한 기분이 안 나서 10km 뛰기 시작. 나도 이런 내가 낯설기까지 함. 정상적인 게 없던 지방간,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 모든 수치가 정상화. 1년차 누굴 만나더라도 살 빠졌냐는 소리 먼저 들음. 궁금해서 몸무게 재보니 23kg.
kg 빠짐. 피곤함. 모르겠음 오히려 체력 좋아지니 덜 피곤함. 단점은 딱히 모르겠음. 과장해서 말하면 다시 태어난 기분. 차 타고 출발하려는데 덜덜 떨리는 손. 사고 날까봐 지하철 타고 출발. 농협 본점에 도착했는데 월요일은 당첨자가 많이 와서 대기가 길어요? 자세히 보니 안절부절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이 보임. 아, 저 사람도 1등 당첨자구나. 크크. 보안 요원을 따라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 신분증이랑 당첨 용지 저에게 주시겠어요? 이분 믿어도 되나? 용지 뒷면에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 거란 증거를 남김. 좀 있으니 통장에 세금 33%, 8억 4천을 뗀 18억을 입금해줌. 이때 세금이 너무 커서 너무 아깝단 생각을 함. 근데 직원분들이 생각보다 무표정. 매주 매일 1등 당첨자를 보니까 하긴 나 같아도 감흥 없을 듯. 당첨 후 어떻게 삶이 변했냐? 평소랑 다른데 같음. 주변에 당첨 사실 들킬까 좋아하던 술도 끊었는데 못 숨김. 씀씀이 커지니 주변에서 눈치챈 듯. 돈도 써본 놈이 쓴다고 나름 이것저것 다 샀는데 1억도 못 쓴 상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라짐. 나에게 1등은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했음. 다음 1등은 너희. 차 타고 출발하려는데 덜덜 떨리는 손. 사고 날까봐 지하철 타고 출발. 농협 본점에 도착했는데 월요일은 당첨자가 많이 와서 대기가 길어요? 자세히 보니 안절부절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이 보임. 아, 저 사람도 1등 당첨자구나. 크크. 보안 요원을 따라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 신분증이랑 당첨 용지 저에게 주시겠어요? 이분 믿어도 되나? 용지 뒷면에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 거란 증거를 남김. 좀 있으니 통장에 세금 33%, 8억 4천을 뗀 18억을 입금해줌. 이때 세금이 너무 커서 너무 아깝단 생각을 함. 근데 직원분들이 생각보다 무표정. 매주 매일 1등 당첨자를 보니까 하긴 나 같아도 감흥 없을 듯. 당첨 후 어떻게 삶이 변했냐? 평소랑 다른데 같음. 주변에 당첨 사실 들킬까 좋아하던 술도 끊었는데 못 숨김. 씀씀이 커지니 주변에서 눈치챈 듯. 돈도 써본 놈이 쓴다고 나름 이것저것 다 샀는데 1억도 못 쓴 상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라짐. 나에게 1등은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했음. 다음 1등은 너희. 야, 나 전 여친한테 연락 왔다. 얼마 전에 차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한 말. 먼저 차 놓고 왜 연락했대? 푸딩 만드는 방법 좀 알려달래. 무슨 푸딩? 아, 걔랑 사귈 때 푸딩 해줬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산 거 아니지? 라고 하길래 절대 안 알려줬지. 푸딩 만드는 거 어렵지 않냐? 너도 지극정성이었네. 아니야, 진짜 개 쉬워. 레시피 보내줄 테니까 너도 써먹어라. 그러더니 진짜 카톡으로 레시피를 보내줌. 친구 말대로 편의점에 파는 마시멜로 50g, 그리고 우유 한 컵, 설탕 한 숟갈 넣고 섞음. 전자레인지 3분 돌린 뒤 꺼내서 한 번 더 섞어주기. 이게 끝임. 냉장고에 3시간 냅뒀더니 푸딩 비싸서 잘 안 먹었는데 이거 이렇게 간단했나? 야, 꿀팁인데 초콜릿 넣으면 초코푸딩 돼. 아, 그리고 물 설탕 1:1 비율로 전자레인지 나눠서 돌리면 카라멜 소스 된다. 진짜 연락 다시 올만하네. 야, 근데 푸딩은 핑계고 너 생각나서 연락했겠지. 아니야, 신나서 알려줬는데 레시피 보내니까 익십탕. 야, 나 전 여친한테 연락 왔다. 얼마 전에 차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한 말. 먼저 차 놓고 왜 연락했대? 푸딩 만드는 방법 좀 알려달래. 무슨 푸딩? 아, 걔랑 사귈 때 푸딩 해줬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산 거 아니지? 라고 하길래 절대 안 알려줬지. 푸딩 만드는 거 어렵지 않냐? 너도 지극정성이었네. 아니야, 진짜 개 쉬워. 레시피 보내줄 테니까 너도 써먹어라. 그러더니 진짜 카톡으로 레시피를 보내줌. 친구 말대로 편의점에 파는 마시멜로 50g, 그리고 우유 한 컵, 설탕 한 숟갈 넣고 섞음. 전자레인지 3분 돌린 뒤 꺼내서 한 번 더 섞어주기. 이게 끝임. 냉장고에 3시간 냅뒀더니 푸딩 비싸서 잘 안 먹었는데 이거 이렇게 간단했나? 야, 꿀팁인데 초콜릿 넣으면 초코푸딩 돼. 아, 그리고 물 설탕 1:1 비율로 전자레인지 나눠서 돌리면 카라멜 소스 된다. 진짜 연락 다시 올만하네. 야, 근데 푸딩은 핑계고 너 생각나서 연락했겠지. 아니야, 신나서 알려줬는데 레시피 보내니까 익십탕. 친구 자취방 이사 도와줬는데 이사 끝나자마자 배고프지? 하더니 냄비에 물을 받기 시작. 야, 기껏 이사 도와줬는데 라면 끓여주게. 아니, 계란 삶아줄게. 우리 집에 전해 내려오는 레시피야. 너 이거 먹고 나면 다른 계란 못 먹는다. 팔팔 끓는 물에 계란 넣고 타이머만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알람 울릴 때까지 굴리기만 하면 끝. 쉽지?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렸는데 알람 울리자마자 계란 건져서 바로 찬물로 풍덩. 무조건 5분 담궈놔야 해. 그래야 껍질 잘 벗겨지거든. 이러더니 계란 까서 반 갈랐는데 와, 노른자가 촉촉하게 윤기가 흘러넘치고 간도 딱됨. 한 입 먹었는데 진짜 맛있길래 야,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했더니 별거 없어. 밥 숟가락으로 물에 소금 한 번, 맛소금 말고 일반 소금, 식초 한 번 넣고 팔팔 끓여. 그리고 계란 넣고 타이머로 딱 7분 45초 쌈다가 건져내고 얼음물에 무조건 5분. 그럼 끝. 간단하지? 그래놓고 하는 말. 내가 이 반숙 계란만큼 맛있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한 말. 꼼수 쓰지 말고 빨리 짜장면식. 친구 자취방 이사 도와줬는데 이사 끝나자마자 배고프지? 하더니 냄비에 물을 받기 시작. 야, 기껏 이사 도와줬는데 라면 끓여주게. 아니, 계란 삶아줄게. 우리 집에 전해 내려오는 레시피야. 너 이거 먹고 나면 다른 계란 못 먹는다. 팔팔 끓는 물에 계란 넣고 타이머만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알람 울릴 때까지 굴리기만 하면 끝. 쉽지?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렸는데 알람 울리자마자 계란 건져서 바로 찬물로 풍덩. 무조건 5분 담궈놔야 해. 그래야 껍질 잘 벗겨지거든. 이러더니 계란 까서 반 갈랐는데 와, 노른자가 촉촉하게 윤기가 흘러넘치고 간도 딱됨. 한 입 먹었는데 진짜 맛있길래 야,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했더니 별거 없어. 밥 숟가락으로 물에 소금 한 번, 맛소금 말고 일반 소금, 식초 한 번 넣고 팔팔 끓여. 그리고 계란 넣고 타이머로 딱 7분 45초 쌈다가 건져내고 얼음물에 무조건 5분. 그럼 끝. 간단하지? 그래놓고 하는 말. 내가 이 반숙 계란만큼 맛있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한 말. 꼼수 쓰지 말고 빨리 짜장면식. 오늘 친구가 중고차를 샀다며 오더니 600 주고 샀는데 차 어때? 딱 봐도 좋단 말이 나오지 않는 차 상태. 이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음. 야, 이걸 왜 샀냐? 엔진 소리 이상한데 사기당했네.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라도 구매자 입장에선 기분이 매우 나쁨. 이럴 때 기분 업 시켜주는 나만의 화법. 이게 디젤이라고? 가솔린이겠지. 디젤은 시끄럽잖아. 크크, 이거 디젤이야. 조용하지? 600 주고 샀다고? 아, 100만 원 더 줄 테니 내가 산다고 할걸. 딜러 나도 소개 좀 해주면 안 되냐? 라고 말해주면 좋아서 광대가 올라가는 게 보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와, 시트 착자가 뭐냐? 에르메스가 납품했냐? 에어백도 바로 터지게 준비된 게 느껴지네. 별거 아닌 것도 무한 칭찬해주면 결국 광대가 귀에 걸리는 게 보일 정도. 그날 600만 원 쓰고 왔는데도 기분
기분 좋아서 그런지 저녁에 소고기 사줌 크크. 이후에도 먼저 야 너 어디 갈 거야? 태워줄게 타. 태워달라 안 해도 먼저 태워주려고 함. 이쁘게 말하는 법 진짜 별거 없음.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이 뭔지만 알면 됨. 좋은 말만 해주기에도 삶은 너무 짧으니까. 오늘 친구가 중고차를 샀다며 오더니 600 주고 샀는데 차 어때? 딱 봐도 좋단 말이 나오지 않는 차 상태. 이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음. 야 이걸 왜 샀냐? 엔진 소리 이상한데 사기당했네.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라도 구매자 입장에선 기분이 매우 나쁨. 이럴 때 기분 업 시켜주는 나만의 화법. 이게 디젤이라고? 가솔린이겠지. 디젤은 시끄럽잖아. 크크 이거 디젤이야. 조용하지? 600 주고 샀다고? 아 100만 원 더 줄 테니 내가 산다고 할걸. 딜러 나도 소개 좀 해주면 안 되냐? 라고 말해주면 좋아서 광대가 올라가는 게 보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와 시트 착장은 뭐냐? 에르메스가 납품했냐? 에어백도 바로 터지게 준비된 게 느껴지네. 별거 아닌 것도 무한 칭찬해주면 결국 광대가 귀에 걸리는 게 보일 정도. 그날 600만 원 쓰고 왔는데도 기분 좋아서 그런지 저녁에 소고기 사줌 크크. 이후에도 먼저 야 너 어디 갈 거야? 태워줄게 타. 태워달라 안 해도 먼저 태워주려고 함. 이쁘게 말하는 법 진짜 별거 없음.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이 뭔지만 알면 돼. 좋은 말만 해주기에도 삶은 너무 짧으니. 친구가 350만 원 있다면 나한테 오뎅을 팔자 하더니 나만 믿어. 1년 안에 외제차 타게 해줄게. 무슨 자신감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콜. 집 근처 대학교 앞에 자리를 잡고 오뎅 팔기 시작했는데 역시 장사가 안 됨. 돈 없는 대학생들이 소주 사와서 앞에서 죽치고 먹으니 회전도 안 되고 장사 망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친구는 달랐음. 여기 근처에 전부 원룸촌이잖아. 3,000원 이상 시키면 배달해주자. 오뎅 팔아서 뭐 남는다고 배달까지 할까 했는데 돈 없는 대학생들에겐 3,000원에 오뎅과 국물은 가성비 최고의 안주였고 배달 가면서 전단지도 붙이고 다니니 장사가 미친듯이 잘 되기 시작. 배달 많을 땐 드시고 양심껏 돈 넣고 가세요. 적어두고 둘 다 배달감. 레시피도 그냥 물에 오뎅 분말 넣고 파, 다시마, 꽃게 넣으면 끝. 나중엔 오뎅꼬치 끼우는 알바도 구하면서 평일엔 30만 원, 주말에는 50만 원씩 남김. 친구는 지금은 장사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탈모가 왔고 현재는 장사 접고 탈모 전문 샴푸 리뷰 유튜버로 활동. 학교 졸업한 지 어느덧 10년. 당시 짝사랑했던 여자애를 찾아보기로 결심.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음.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기억. 아 걔 양양 출신이라 하지 않았나? 무작정 양양에 도착하긴 했는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걔네 집이 천주교라는 것뿐. 성당은 교회처럼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교규를 정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였고 아 찾을 수 있겠다. 매주 양양 지역의 모든 성당을 돌기 시작. 달빵 하나 끊고 거기서 먹고 자며 그녀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지만 소득은 없었음. 그러다 5주차쯤 들린 성당에서 찾았다. 그녀의 아버지를 발견했고 무작정 달려가서 땡땡이 잘 있어요? 너 땡땡이 친구 아니냐? 안녕하세요. 땡땡이 좀 보고 싶어서요. 집에 있을 거요. 자, 전화해봐. 결국 그녀를 다시 만났고 눈이 둥그레지며 크게 놀라는 모습. 안녕 잘 지냈어? 야 너가 여기 웬일이야? 살면서 자꾸 너 생각이 났었어. 혹시 남자친구 있어? 응 나 결혼했는데. 장사를 하고 싶은데 나에겐 돈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결정한 게 돈이 적게 드는 소규모 사업. 훈련소 입구에서 제목 일주일 전 전역한 진짜 군대 실전 팁. 이런 식으로 주머니에 들어갈 사이즈의 책을 만듦. 거기엔 오목판, 노래가사, 웃긴 썰, 그리고 훈련소 개꿀팁 같은 것들을 모두 적어두고 빡빡이들 보일 때마다 저 같은 역한 사람인데 이거 진짜 도움되실 겁니다. 했더니 자식 걱정한 부모님들이 너도 나도 구매하셨고 원가 300원짜리를 3,000원에 팔며 순이익 150만 원을 남김. 그 후 콜팝을 튀겨서 초등학교 앞에서 팔았는데 치킨 한 조각만 먹으면 감질만 나는 걸 노리고 이쑤시개에 콜팝 하나를 꼽은 뒤 초딩들에게 무료로 뿌림. 선풍기로 냄새도 퍼지게 했더니 코 묻은 돈을 들고 너도 나도 몰려왔고 4일 만에 순수익 80만 원을 남김. 그 후 대학로에 학생들이 붕어빵 엄청 먹는 걸 보고 다른 붕어빵집보다 차별점을 어떻게 주지? 에라이 모르겠다. 옆집보다 팥 2배로 넣었더니 입소문 타서 하루 30만 원씩 남겨 먹음. 모은 창업비로 지금은 가게 4개 정도 하면서 먹고 사는 중. 장사 진짜 층간소음 유발하는 윗집을 온순한 양으로 만들어버림. 윗집에 애들 있는 가족이 이사 오며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 새벽 3시까지 애들 뛰는 소리가 천장에 울리길래 올라갔더니 아줌마가 우린 그 시간에 잤고요. 집에서 뛰던 말던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피해가 온다니까요? 아 모르겠고요. 잘못한 거 없고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고 문 세게 닫아버림. 근데 아버지가 다음날 매트, 슬리퍼, 장난감을 사오시더니 다시 윗집에 찾아가선 저희가 생각이 짧았네요. 애기들 뛰어놀아야 하는데 여긴 놀 곳이 없죠. 새벽만이라도 매트 위에서 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그렇게 싸가지 없던 아줌마가 아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라며 조심히 문 닫음. 싸워도 모자를 파내 돈을 쓰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갔는데 그 이후 층간소음이 90% 이상 사라짐. 아버지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많아. 우리 아버지한테 또 한 번 배웠.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 댓글로 싸울 때마다 님 그래봤자 노가다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인생 아님? 라며 비하했는데 어쩌다 보니 돈이 필요해 그렇게 깔보던 노가다를 내가 뛰러나옴. 22살까지 알바 한 번 안 해보고 살았는데 2시간은 지났겠지 하고 시간 확인하니 1시간 지나 있고 2시간이 흐른 뒤엔 입에서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 택시 불러 도망갈까 500번은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 집에서 맨날 반찬 투정했는데 고기 반찬 하나 없는 밥 세 그릇을 해치움.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선 경력 10년은 넘어 보이는 아재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고작 나 따위가 저 사람들을 깔봤다는 게 진심으로 부끄러워지기 시작. 한 손에 일당 봉투를 들고 저녁 노을을 보며 퇴근하는데 힘드냐고 물어보며 캔커피를 주던 아저씨, 노가다로 아들 대학 보냈다며 자랑하던 아저씨. 누구 하나 지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음. 커뮤니티에서 보던 거랑 현실은 다르더라. 하루 만에 정말 많은 걸 느껴버려. 당시 학교에서 싸움 최상위권이던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왕따 주도하는 놈 있으면 나한테 죽는다 알았냐? 라며 학교에 룰을 정해버린 뒤 일진들의 반발이 일어날 뻔했지만 일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싸움 실력과 집도 잘 살아서 담임보다 센 입김, 공부도 최상위권, 즉 아무도 건들지 못하던 그런 학생 덕분에 일진이 오타쿠와 애니 얘기를 하거나 일진이 범생이와 공부 얘기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림. 소심해서 무리에 못 끼는 애들 있으면 강제로 무리에 껴서 놀게 하고 만약 일진 하나가 야 매점 가서 빵 좀 사다 주라. 라며 범생이에게 부탁하면 다음번엔 그 일진이 범생이 빵 무조건 사다 줘야 했음. 안 사다 주면 화장실, 즉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남.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 공부하는 무리에 끼게 만들어서 공부시키고 도저히 친구가 안 생기는 애는 데리고 다니며 자기 친구들과
친해지게 만들어버림. 엄청난 리더십 때문에 겉도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이 전교생이 친하게 지내는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 학교엔 왕따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음. 겉도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 당시 학교에서 싸움 최상위권이던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왕따 주도하는 놈 있으면 나한테 죽는다 알았냐? 라며 학교에 룰을 정해버린 뒤 일진들의 반발이 일어날 뻔했지만 일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싸움 실력과 집도 잘 살아서 담임보다 센 입김, 공부도 최상위권, 즉 아무도 건들지 못하던 그런 학생 덕분에 일진이 오타쿠와 애니 얘기를 하거나 일진이 범생이와 공부 얘기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림. 소심해서 무리에 못 끼는 애들 있으면 강제로 무리에 껴서 놀게 하고, 만약 일진 하나가 야, 매점 가서 빵 좀 사다 주라. 라며 범생이에게 부탁하면 다음번엔 그 일진이 범생이 빵 무조건 사다 줘야 했음. 안 사다 주면 화장실, 즉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남.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 공부하는 무리에 끼게 만들어서 공부시키고, 도저히 친구가 안 생기는 애는 데리고 다니며 자기 친구들과 친해지게 만들어버림. 엄청난 리더십 때문에 겉도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이 전교생이 친하게 지내는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 학교엔 왕따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음. 겉도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 내 IQ는 145. 초등학교 때 하루 만에 구구단을 다 외워버릴 정도로 남달랐음. 게임으로 따지면 경험치 10배 이벤트가 상시적용인 셈. 중학교 시절 친구들이 예제 10개 풀어서 이해하던 개념을 하나만 풀어도 이해했고, 학원도 다니지 않고 대충 공부해도 항상 상위권.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방에 붙어있는 살인적인 스케줄표를 본 뒤로 내가 다르단 걸 느끼기 시작. 지식이 늘어나면서 평범한 사람과 대화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짐. 물리학 박사학위를 따신 부모님이 나에게 아들아, 외눈박이들 세상에서 양눈박이는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어. 어머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 내 대화 수준을 따라오는 사람이 아버지가 처음이었어. 그래서 결혼했지. 부모님이 늘 하던 말대로 평범한 사람과는 대화 수준을 맞추는 게 불가능. 틀린 것을 맞다고 거짓말해야 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아도 말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대화는 없음. 그나마 뇌 빼고 생활하는 군대에서의 대화가 가장 편했었고, 살면서 누구랑 대화를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음. 고지능자는 정말 외롭고 고독. 귀신 나오는 집이라 소문이 났는지 우리 집이 폐교 핫플레이스가 됨. 동호회에서 폐교 체험하러 왔다가 후레쉬 없이 화장실 가던 아버지를 보고 귀신으로 착각. 귀신 아니라고 따라가셨다는데 비명 지르면서 도망갔고, 그날 동호회 여기 귀신 나옵니다. 저희 일행 다 목격했어요. 글을 적었는지 그날부터 이상한 애들이 찾아오기 시작. 아버지랑 나는 걔네 볼 때마다 여기 사람 사는 곳이라고 동호회에 제발 글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하려고 따라가면 비명 지르며 도망가버려서 마치 귀신의 집 직원이 된 기분. 해병대에 가 전역했는지 군복 입고 해병 박수 치며 노래 부르길래 냅두려다가 시끄러워서 여기 사람 사는데요. 창문 드르륵 여니까 비명 지르면서 그대로 기절. 이제는 아버지랑 나랑 해탈해버려서 사람 오면 왔네. 시작하자. 예 아버지. 이젠 아버지랑 동호회에 올라온 후기 읽으며 즐기는 중. 근데 이상한 게 동호회 글 보니까 귀신은 여자라고. 여자친구 집이 잘 산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림 잡아도 70평. 결혼 허락받으러 간 건데 현관문에 이거 뭐냐 대체. 평범한 집에 이런 게 대체 왜 있지? 자기야, 우리 엄마 무당이야. 아빠 없이 엄마 혼자 무당이라며 우리 3남매 키우셨어. 아 뭐 많이 버신 거 보니 되게 용하신가 보네. 어머님과 식사를 마치고 결혼 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초면에 실례겠지만 내 직업이 이러니 가볍게 점 좀 보자. 그리곤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니 너 바람핀 적 있네? 미안하지만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친한테 어머님 좀 말려보라고 했는데. 난 엄마 말 틀린 거 없는 거 같은데? 확실하진 않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시킨 대로만 했는데 인생이 순풍을 탄 배처럼 편했어. 난 엄마 말은 무조건 믿어. 잘 지내. 엄마나 딸이나 똑같냐. 무슨 나도 안 하고 말지. 내가 얘 만나기 전에 바람 펴서 헤어진 건 맞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퇴사율이 높아서 첫 달 급여에 30만 원은 퇴직 시 줍니다. 나는 이상한 조건으로 입사. 1년차 직원이 청소를 하다가 청소기가 고장났는데 보통 사람은 10년 썼으니 고장날 때 됐지 생각할 텐데 우리 대표는 10년 동안 멀쩡하던 걸 왜 고장을 내지? 라며 직원을 갈궜고, 결국 1년차 직원이 사비로 고가의 청소기를 사놓고 빡쳐서 퇴사. 한 번은 한여름날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에어컨을 미리 켜뒀는데 대표가 썩은 표정으로 점심시간에 직원 전체 회의한다. 기다려라. 라고 가족 포함 직원 8명에게 지시. 회의 주제는 누가 에어컨을 허락 없이 켰는가? 였고, 1시간의 회의 끝에 에어컨 리모컨은 대표가 집에 가지고 퇴근하는 걸로 결정. 평소에 대표가 항상 하는 말.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똑바로 해라. 라는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사무실에 직원 감시용 CCTV 4대가 있었고, 이걸 알게 된 직원 사무실엔 CCTV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우리 형이지만 진짜 이해 안 가는 것. 초등학생인 조카들 공부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것. 어디 좀 가야 되는데 하루만 애들 공부 감시 좀 해주라. 라며 조카들을 우리 집에 맡기고 떠남. 얘들아 뭐하고 놀래? 공부 안 하면 혼나요. 누구한테? 아빠랑 엄마요. 삼촌은 공부 싫어하는데 나가자.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끊었더니 초점 없는 애들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 얘들아 저거 먹을래? 길에 파는 거 먹으면 혼나요. 응 먹어도 돼. 닭꼬치, 솜사탕, 슬러시 전부 사서 맛 보여주니 좋아 죽으려 함. 집에 도착해서 얘들아 저녁은 뭘로 조져볼까? 피자 먹어도 돼요, 삼촌. 당연히 되지 이 사람아. 남겨도 피자 1인당 한 판. 다 먹고 새벽 1시까지 같이 게임하고 있는데. 삼촌 저희 이제 진짜 못 놀겠어요. 오케이 고생했다. 이제 자라. 이후 형한테 전화 와서 야 애들이 삼촌한테 간다고 난리다. 너 존나 본데. 형 그날 형수님이랑 놀러 갔다 왔지? 욕심 부리지 말고 공부 적당히 시켜. 애들은 애들이. 고등학교 때 가정선생님이 지금부터 너네가 결혼을 할 거야. 여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결혼. 잠깐 있어보라더니 같은 반 여자애랑 강제로 짝지어줌. 실제 혼인신고서를 주며 작성하라는데 처음 보는 진짜 서류에 볼펜에 무게감을 느끼며 작성 후 제출. 자, 이건 너네들이 방금 낳은 아기야. 하며 얼굴이 그려진 날달걀을 줌. 각자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일주일 동안 부부끼리 분담하며 등하교를 같이 해. 아기가 다치면 바로 탈락이야. 우린 또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깨지지 않게 일주일간 애지중지 돌봤더니 달걀에게 실제로 정이 들기 시작. 약속에 일주일이 지났더니 아이를 지킨 부부는 딱 절반뿐. 선생님은 육아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책임감이 따라. 부모님이 너네 그렇게 키우신 거야. 하시는데 뭔가 크게 와닿는 느낌. 선생님, 그럼 이제 저희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팬케이크 만들어 먹자. 실제로 당시 먹었던 팬케이크 사진임. 팬케이크 만들다가 여자애들 몇 명은 울더. 형사로 일하다 보면 재밌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범인 출몰 위치에 차를 댈 수 없어 밖에서 잠복 근무하다가 때마침 앞에 있던 노점상에 가서 할머님 혹시 자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떡볶이값 다 드릴 테니 추운데 일찍 들어가세요 하고 노점상을 싸게 빌림. 떡볶이 아저씨로 잠복 근무를 하는데 손님이 올 때마다 가격을 몰라서 떡볶이 얼마예요? 1인분 500원요. 양은 얼마나 줘야 되지? 꽉 채우면 되나? 넘치도록 담아줬는데 어디다 글을 올렸는지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 아니 이거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떡볶이 전부 완판해버림. 심지어 장사 도중에 야, 너 나 모르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동네가 좁아서 그런가 모르는데요. 알잖아. 모른다고요 이 새끼야. 고등학교 시절 뭘 잘못했는지 이 친구가 내 소문을 퍼뜨리면서 야, 땡땡이 경찰 잘리고 길에서 떡볶이 팔고 있던데? 크크. 라며 소문을 퍼뜨렸고 주변 지인들한테 해명하느라 몇 달 걸림. 퇴직하면 장사해보려고 했는데 꿈접었. 형사로 일하다 보면 재밌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범인 출몰 위치에 차를 댈 수 없어 밖에서 잠복 근무하다가 때마침 앞에 있던 노점상에 가서 할머님 혹시 자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떡볶이값 다 드릴 테니 추운데 일찍 들어가세요 하고 노점상을 싸게 빌림. 떡볶이 아저씨로 잠복 근무를 하는데 손님이 올 때마다 가격을 몰라서 떡볶이 얼마예요? 1인분 500원요. 양은 얼마나 줘야 되지? 꽉 채우면 되나? 넘치도록 담아줬는데 어디다 글을 올렸는지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 아니 이거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떡볶이 전부 완판해버림. 심지어 장사 도중에 야, 너 나 모르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동네가 좁아서 그런가 모르는데요. 알잖아. 모른다고요 이 새끼야. 고등학교 시절 뭘 잘못했는지 이 친구가 내 소문을 퍼뜨리면서 야, 땡땡이 경찰 잘리고 길에서 떡볶이 팔고 있던데? 크크. 라며 소문을 퍼뜨렸고 주변 지인들한테 해명하느라 몇 달 걸림. 퇴직하면 장사해보려고 했는데 꿈접었. 당시 수업 듣는 교실이 3층. 체육 시간마다 여자애들만 전부 1층 빈 교실로 내려가서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했는데 불공평해요. 왜 우리만 이동해요? 라는 항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학급 회의까지 올라갔고 학교 측에선 달마다 남녀 교대식으로 바꿔가며 갈아입어. 그럼 공평하지?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여자애들 중 가장 똑똑한 애가 옷을 갈아입으라면서 탈의실이 없는 건 학교 측 문제인데 저희가 불평 감수해야 하는 게 이상한데요? 저희가 교대로 바꿀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탈의실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며 여자와 남자의 심각한 갈등 문제를 끝내버리고 이 여자의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가 같은 편이 되어 학생들 학교로 싸움이 바뀌었는데 체육시간 끝나고 옷 갈아입으면 다음 수업 시간 늦어요. 탈의실 만들어줄 거 아니라면 다음 수업 늦어도 탓하지 말아주세요. 라며 결론을 내버림. 똑똑한 이 친구 매력에 빠진 나는 나 너 좋아해 라며 고백했는데 못생겼는데 도대체 왜 고백하는 거야? 배달기사인데 배달하다 보면 생각보다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음. 한 번은 픽업 가서 음식 나오면 알려주세요 하고 기다리는데 쟤 뭐래? 음식 나오면 알려달라는데요? 나와 있잖아 쟤 뭐해? 그러니까요 크크. 다 들리게 얘기하는데 배달 일 그만해야 하나 현타 오다가 한 피자집에 픽업을 갔는데 가자마자 처음 보시는 분이시네요. 늦어도 되니까 조심히 다녀와요. 하면서 따뜻한 모습에 똥콜이 뜨더라도 그 매장 콜 무조건 잡기 시작. 갈 때마다 매장 냉장고에 음료 가득 채워놓고 의자 꺼내주시면서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스파게티 하나 해드릴게요. 음료수 하나 드시고 계세요. 하시는데 친절하셔서 그런지 우리 지역 최근 주문수 항상 1위임. 이 매장 콜 30% 이상을 내가 다 타주는데 이 매장 콜만 90도 폴더 인사하고 다니니까 손님들 깜짝깜짝 놀래심. 피자도 맛있는데 기사님이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이런 리뷰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기사님 칭찬글도 올라왔어요. 덕분에 주문 많이 들어오나 봐요. 라며 감사하다 하시는데 짜릿하다. 사장님 배려 때문에 내가 친절해진 건데 사장님이 잘 모르시. 여러 아이들 후원하는 것보다 한 아이에게만 후원하고 싶었고 여자아이였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50만 원씩 10년 넘게 돈 보내줌. 난 이 아이가 누군지 알지만 아이는 내 이름 얼굴 전혀 모르는 상태. 고등학생 땐 알바해서 나에게 돈을 갚겠다고 까불더니 대학 갈 땐 자기가 해결한다는 걸 무시하고 등록금까지 송금하려. 인생 힘들어졌을 땐 후원 그만해야 하나 고민도 했는데 부업을 뛰어서라도 어떻게든 돈 보냈음. 대학 졸업 후 취업의 문턱도 잘 넘어주었는지 오늘 편지로 저 취직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빠. 라곰 긴 세월 후원한 만큼 나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없을까요? 라는 편지를 10통 넘게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이 아이와 만나는 일은 만들지 않을 거임. 새벽에 일어나 잠든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옅게 코를 고는 아들 넘어 어딘가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딸 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네. 이제 나는 6살 아들 하나와 취직한 딸이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임. 잘 자라주어서 고맙. 허름한 봉고차에 친구랑 나를 태우더니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 폰 못 쓰니까 줘. 네, 폰을 왜 못 써요? 주라니까 압수한다. 라는데 한참을 따지다가 결국 전원 끄는 걸로 합의. 왜 걸린다 해서 자다 깼더니 어느 서해 쪽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밥 먹고 바로 배 탈 거니까 육지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라 생각해. 라며 부대찌개를 먹으러 감. 담배 피우고 온 데서 친구랑 둘이 우리 진짜 돈 많이 벌자 하며 앉아있는데 웬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누구들 내 동생 같아서 그러는 건데 차비 줄 테니까 저쪽 길로 최대한 빨리 뛰어서 도망가라. 라며 2만 원을 쥐어줌. 식당 아줌마도 우리한테 너네 팔려가는 거라니까. 저놈 지금 어선 선주 만나러 간 건데 담배는 무슨 30분은 있다가 오니까 빨리 도망가. 그 말 듣고 친구랑 죽을 힘을 다해 읍내 쪽으로 도망. 터미널에서 제일 빠른 표 끊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버스 오자마자 탑승. 서울로 무사복귀. 친구놈이랑 그 뒤부터 돈 많이 준다는 일 무조건